반갑습니다. 오늘부터 3개월 동안 이제 블로그 수업을 진행하게 될 이정민 훈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네. 치실 거라면 많이 쳐주시고 안 치셔도 됩니다. 3개월 동안 수업할 건데 오늘 첫날 배우실 거는 블로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좀 해볼 거예요. 이 내용은 교재 순서대로 진행을 할 거니까는요. 교재를 보시면서 따라오셔도 됩니다. 예. 지금 우리 수업 내용을 한번 잠깐 살펴보면은요. 공방에도 제가 이제 링크를 다 걸어 놨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우리 홈페이지 보면 블로그 입문 마케팅이라고 써 있고요. 교재도 이제 새로운 교재를 제가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3개월 동안 어떻게 수업이 진행될지 뭐 저에 대한 소개는 여기에 다 있으니까 뭐 보셔도 되겠고요. 밑에 이제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쭉 진행을 할 겁니다. 그 중에 보시면은 사진 촬영하는 게 하루 잡혀 있고요. 동영상 만드는 게 하루 잡혀 있어요. 왜냐면 블로그에 글만 올리면 사람들이 안 봐요. 사진을 많이 올려야 되고 영상도 올려야 돼요. 영상, 동영상. 예를 들어 내가 여행을 다녀왔단 말이야. 속초 어딘가에 바닷가 좋아. 갈매기 끼룩끼룩 대는 거. 그걸 말로 하면 재밌어요? 그걸 소설로 잘 쓰시는 분들은 소설로 쓰시면 인기 있겠지만 대부분은 글을 안 봐요. 뭐를 본다? 영상을 보고 사진을 봐요. 그래서 펜션에 가면 펜션에 사진을 찍고 오늘 저녁에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음식을 시키면 음식이 나오면 그거를 보고 사진을 찍어서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저기 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동영상으로 촬영해서도 올려놓으면 더 좋아해요. 그렇게. 예. 그런데 이 촬영하고 블로그 동영상 만들고 이런 거를 오랜 기간을 학습을 하면 좋은데 불행하게도 하루밖에는 못해요. 나머지도 바빠요. 보니까는. 또 마지막에는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카카오 스토리 이런 것도 해야 되고요. 굉장히 불편하고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처음부터 잘 들으시면 어렵지 않은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 첫 번째는 네이버에 로그인 하시는 겁니다. 네이버는 다 아이디 갖고 계시죠? 자, 초기 화면에 보면 이렇게 블로그라고 하는 항목이 있고요. 그렇죠? 아니면 여기도 아무개님 해가지고 블로그, 메일, 카페 이런 게 있거든요. 이 블로그를 누르셔도 되고 여기는 블로그로 가셔도 되고. 여기는 블로그를 눌렀더니 이렇게 선전박물관 다녀왔어요. 누가? 제 이웃이 쓴 글이 여기 보이는 거야. 예, 뭐 오일 파스텔 컬러링 북 따라 그리기 뭐 이런 글 쓴 게 보여요. 근데 그 밑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내 블로그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여기 내 블로그. 이렇게 가셔도 되고 초기 화면에 블로그를 누르시면 여기 블로그 누르시면 블로그 사이트로 가요. 마찬가지로 여기는 블로그 누르셔도 블로그 사이트로 갑니다. 그때 오른쪽에 내 블로그 가셔도 되는 거죠. 예. 물론 제 블로그는 초기 화면에 이렇게 블로그 이렇게 링크를 걸어놨어요. 제 거 구경하고 싶으시면 여기 오셔도 돼요. 예. 그래서 내 블로그를 가면 이렇게 제 블로그가 보입니다. 여기도 영상 올려놨어요. 수업 자료 다 올려놨어요. 요거는 제가 지금 활성화시켜서 쓰고 있는 블로그고요. 또 하나 블로그 보여드리면 요거는 그냥 제가 수업 시간에 연습으로 보여드리는 블로그예요. 블로그는 1인당 3개까지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은 블로그를 2개, 3개씩 만들 필요가 없죠. 하나만 만드시면 되죠. 저는 수업 시간에 막 뜯어 고칠 수 있는 블로그가 하나 필요해서 기존에 하나 운영하는 거고요. 여기 있는 거는 뭐 그때그때 지울 거니까.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얘는 제가 꾸준히 올리고 있는 블로그. 여기는 3만 명이 다녀갔어요. 지금까지. 여기는 몇 명이 다녀갔을까요? 몇 명이 다녀가는지 안 적어놨어요. 마음이 아플 것 같아서. 다녀간 사람이 없어서. 그 다음에 또 다른 블로그도 하나 있어요. 또 다른 블로그가 있는데 다음 블로그 있죠. 다음 블로그. 여기는 약 7만 5천 명이 다녀갔어요. 예. 타이틀은 똑같이 생겼죠? 네. 예.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 뭔지 아세요? 서당. 예, 서당 그림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핸드폰, 노트북으로 공부하고 있어요. 핸드폰이잖아요. 여기 노트북 펼치고 공부하고 있잖아요. 근데 폴더폰이죠. 스마트폰도 있고 폴더폰도 있어. 노트북도 있고 그렇죠. 근데 얘는 없나 봐. 왕따 당하는 건지 이름은 미운데 이런 그림이 있어가지고 제가 초기 화면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건 제 이제 블로그고요. 블로그고.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블로그를 꾸미셔야죠. 블로그를 꾸미셔야지. 그 내용이 바로 여기 나와 있단 말이야. 교재 볼게요. 이 책의 저자이신 분은 황윤정이라는 분이에요. 독장미? 아이디가 독장미인가 뭐 이렇게 돼 있던데, 예. 독장미가 뭐야? 그 장미 건들면 죽어? 이름이 겁나죠, 그렇죠? 예, 독장미. 10년 이상을 잡지사, 기자, 편집장으로 일했대요. 지금은 이제 그 콘텐츠 전문 회사 대표를 지금 하고 계시고, 뭐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페이지 더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이제 거기에 그 마크 쭈꾸버그라는 사람이 쓴 글이 여기 하나 더 있는데, 여기 뜨거운 열정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열정이라는 얘기죠. 지속적인 열정. 마크 쩌커버그라고 하는 페이스북 회사 대표죠. 회사. 페이스북을 창업한 사람입니다. 금수저예요. 금수저. 머리가 너무 좋아서 고등학교 때 학교 컴퓨터 해킹해가지고 성적 다 뒤바꿔 놓고, 머리 좋은 애들, 부잣집 애들 연락처 다 뽑아가지고 걔네들 따로 카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대학생들하고 고등학생들하고 머리 좋고 똑똑한 애들 있잖아요. 사교 집단을 만들어서 그런 걸 운영하고 했었어요. 그거를 더 넓게 만든 게 페이스북입니다. 그래서 구글이 페이스북을 양도해라. 내가 5조를 줄 테니까 5억이 아니라 5조를 줄 테니까 페이스북을 나한테 팔아라. 그랬더니 쭈꾸버그라는 사람이 쩌커버그가 아니다. 내가 이걸 팔고 나면 놀 게 없다. 난 놀아야 된다. 놀려고 만든 거다. 그러니까 내 거 살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페이스북이 안 팔린 거죠. 처음으로 구글이 딱지 맞았어요. 구글은 어디 가면 비싼 돈을 내고 사와요. 그래서 그거를 더 멋있게 만들어서 돈을 불리고 한 그런 기업인데, 페이스북을 인수하려다가 딱지를 맞아가지고 깨갱했죠. 근데 지금은 5조 갖고 못 사요. 더 줘야 돼. 한 10조 줘야 된대. 만약에 산다고 하면. 10억도 없는데 우리 큰일 났네. 이 사람은 10조래. 기업이 얼마나 값어치가 좋으면. 지속적인 열정이래요. 뜨거운 열정도 좋은데 오늘 배웠으니까 오늘 막 열을 내서 공부할 거란 말이야. 내일 모레는 어떻게 돼? 딴 거 해야지. 그리고 다 까먹고 일요일날 또 오는 거야. 지난주에 뭐 배웠더라?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지. 일주일 내내 블로그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병나요. 그래도 이틀에 한 번씩은 생각해 놔야 돼. 그리고 들어가서 뭔가를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뭐 메모도 하고 컨셉을 잡아서 글도 써보시고 연습을 하셔야 돼. 우리 사람들은 글 쓰라 그러면 다 컴퓨터만 붙잡고 쓰는데 그게 아니라 종이에다 쓰셔야 돼. 종이에다. 줄거리를 쓰고. 이 책에 뭐라고 써있냐면 하루 방문자 1000명. 하루에 방문자가 1000명이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렇죠? 예. 제가 블로그 아는 블로거 중에요. 하나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문성실.com. 제가 주소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예. 여기다가 이렇게 문성실.com이라는 사이트를 한번 가보세요. 이 사람이 이제 문성실 씨 누군지 아세요? 요리 블로거입니다. 요리 블로거. 굉장한 실력이죠. 예. 백종원 씨가 있는 바람에 이 사람이 인기를 못 끄는 거지. 백종원 씨 없었으면 이 사람이 우리나라를 통일했을지도 몰라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실력파고요. 좋은 사람입니다. 예. 백종원 씨는 다 신이 내린 사람 같아. 신이 내린 사람 같아. 예. 장교 출신인데요.
취사반을 담당할 정도로 어느 날 그 사령관이 오셨대요. 장군 되시는 분이. 여기 담당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장교인 이 백종원 씨가 제가 담당했더니 장교는 취사반 담당이 없거든요. 육군 보직상. 제가 음식 좋아하니까 제가 맡으려고 합니다 했더니 그럼 해봐라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육군 역사상 법이 바뀐 거예요. 절대적이잖아요. 음식 하나만큼은. 예, 굉장히 잘해요. 이분도 굉장히 잘합니다. 몇 명이 다녀갔을까? 어디 써 있었는데 여기 있다. 여기 오늘 11,666명이 다녀갔대요. 별로 안 다녀갔어. 지금까지 다녀간 사람이 1억 2,800명. 1억 2,800명. 근데 여기는 1,000명이래. 여기는 1,000명이래. 잽도 안 되죠? 저는 몇 명 다녀갔어요? 41명 다녀갔어요. 여러분은 블로그 몇 명 다녀갔어요? 어제도 나 혼자 다녀가고 아니야 나도 안 다녀갔어. 그렇죠? 나도 안 다녀가잖아. 근데 여기는 하루에 10,000명 이상이 다녀가잖아. 적어 이건 20,000명 다녀가고 막 그랬는데 오늘은 일요일이라서 좀 안 다녀가는 것 같아. 예. 책도 만들었어요. 책도.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와서 꼭 보셔야 돼요. 이 사람은 어떻게 글을 쓰고 하는지. 그런데 그런 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거보다 더 멋있게 글을 써도 구독자가 안 늘 수는 있어요. 왜? 이 사람은 원래 유명하니까. 백종원 씨가 원래 유명하니까 그 사람이 유튜브에다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면 어마어마한 사람이 접속해서 보겠지만 제가 영상을 만들어 올리면 안 본단 말이에요. 왜? 그분은 유명하고 저는 안 유명하니까. 근데 이 사람도 무명 시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꾸준히 올렸기 때문에 지금 하루에 그렇게 많은 사람 다녀가는 거죠. 백종원 씨도 처음부터 잘할 수도 못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꾸준히 연습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많은 일을 참여하다 보니까 그렇게 방송에서도 유명 인사가 된 거죠. 자. 우리 책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 오른쪽 한 장 넘기면 이런 말이 나오네요. 네이버 정책이 바뀌어도 블로그 마케팅의 정석은 바뀌지 않습니다라고 돼 있어요. 네이버 정책이 바뀝니다. 여러분들. 네이버가 블로그나 카페나 모든 거에 대한 정책이 바뀌어요. 그리고 이렇게 바뀝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 자세한 내막은 얘기는 안 해요. 블로그에다 어떻게 글을 쓰면 우선순위가 올라가는지는 절대로 얘기를 안 합니다. 사진을 몇 장 올려야 되고 글은 얼만큼 글자를 써야 되고 제목은 어떻게 구성을 해야 내 블로그의 글이 저 초기 화면에 올라갈지 블로그 사이트 첫 상단에 장식을 하는지는 절대로 얘기를 안 해요. 그 얘기를 하면 그렇게 만들어 버리잖아.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글도 써보고 저렇게 글도 써보고 또 꾸준히 써보니까 뭔가 규칙 아닌 규칙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노하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노하우가. 네이버가 발표한 거하고 같을지 다를지는 몰라요. 네이버는 절대로 언급을 안 하니까는. 예. 여기 있는 책을 공부하시면 꾸준히 하시면 예. 꾸준히 안 하면 꽝이고. 자, 페이지를 넘겨서 어디까지 갈 거냐면요. 11쪽 블로그 기획하기. 블로그가 왜 필요한지는 여러분이 알고 오셨을 겁니다. 심심풀이로 오시지 않았잖아요. 블로그를 배워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지난 기수에는 이 시간대 영상 편집 수업을 했었어요. 블로그 영상.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끝나고 나서 겨울학기 10월달이 되면 뭘 할 거냐면 SNS 활용하는 걸 배울 거예요. 블로그 기반으로 하는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공부할 겁니다. 그게 2탄. 다시 내년도 1, 4분기 때는 영상 편집 3탄. 다시 2, 4분기 때는 블로그 입문 마케팅. 세 가지 과정이 돌아가요. 과거에는 거기에 사진 촬영 수업도 집어넣었었는데 상황에 따라서 바뀔 거예요. 그거는요. 예. 자, 그럼 여쭤볼게요. 왜 나는 블로그를 하고 싶은가? 한번 여러분들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블로그를 운영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계세요. 어떻게 하면 블로그를 멋있게 운영할 것이며 어떻게 글을 쓰면 좋을지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그런 말이 나오죠. 블로그를 꼭 해야 됩니까? 라고 돼 있는데, 인생 이모작이다, 뭐, 영어 상업적인 걸, 뭐를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서로 막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책에서도 보면은, 왜 유독 블로그만 강조하는 걸까라고 돼 있는데, 페이스북, 유튜브, 그 다음에 뭐, 트위터, 인스타그램 굉장히 많아요. 연예인들은 유튜브에다 영상을 올리는 것보다는 인스타그램에다가 해외 나갈 때 딱 사진 찍어서 공항 패션에서 올려버리거든요. 그럼 그런 기사만 골라가지고 이 기자들은 또 그런 사진만 뽑아가지고 또 방송에 내보내기도 해요. 자기가 가서 취재하는 게 아니라 인스타그램에 있는 영상을 사진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기업들은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척척 올려놔요. 신제품 나왔으니까 구경하시라고 이렇게.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은 게임하는 요령들이나 이런 방법들을 영상으로 제작해서 유튜브에다 올려놔요. 그럼 유튜브를 해야 되느냐, 인스타그램을 해야 되느냐 하는데 베이스 캠프라는 게 역할을 하는 게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가장 밑그림이 뭐냐 하는 거예요. 저는 제 홈페이지입니다. 저는 제 홈페이지에서 모든 거를 다 통틀어서 작업을 해놓고요. 이 안에다가 블로그도 연결해놓고 유튜브도 연결해놓고 하죠. 페이스북도 연결해놓고 또 스토리 채널도 연결해놓고 카카오 스토리도 연결해놓고 다 연결해놓는 겁니다. 핀터레스트, 인스타그램 다. 물론 활성화되지는 않았어요. 인스타그램도 몇 개 안 올려놨어요. 남들 하는 것만큼은 해야 되니까. 트위터도 제가 글을 쓰고 주로 수업에 필요한 자료들 올리는 거라든지 아니면 제가 요즘 또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을 또 좋아하거든요. 요즘 그 게임을 합니다. 간혹 생각날 때마다. 그럼 이제 그런 게임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여기다 올려요. 며칠 전에 또 1등을 했어요. 그럼 배틀그라운드 1등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치킨 먹는다 그래요. 치킨 몇 번 드셔보셨어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은 저 치킨 안 좋아하는데요. 그러면 안 돼. 배틀그라운드에서 게임에서 이겼다, 1등을 했다 그러면 치킨을 먹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치킨을 먹었다. 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요즘 또 그런 거 재미삼아 올리기도 해요. 영상을 올리기는 힘들고 그냥 짬짬이 게임하다가 경기에서 지는 경우도 있지만 좋은 성적 나면 또 자랑도 하고 그래요. 예. 페이스북은 그런 정도로만 합니다. 미주알 고주알. 근데 제가 아까 그런 걸 말씀드렸잖아요. 가족의 동의를 구했습니까? 뭐 가족 이야기 이런 거는 가족 이야기를 하는 게 불편한 게 많아요. 페이스북은요. 어린아이들 사진 올리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잡혀가기도 해요. 자기 자식인데 이런 거야. 우리나라의 문화하고 외국 문화하고 다른 게 뭐냐면 그래서 애기들 목욕시켜 놓고 나면 빨개벗겨놓고 목욕하잖아요. 남자애들은. 그럼 궁둥이도 보이고 앞모습도 보이잖아요. 그러면 예쁘다 하고 사진 찍어서 올리기도 하거든요. 미국 같으면 체포당합니다. 페이스북에 사진 떴다. 그러면 경찰이 와서 잡아가요. 아동 포르노. 뻘개벗겼다 이거야. 난리 나요. 우리나라 사람들 문화하고 전혀 다르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그렇게 문화가 가고 있어요. 애기들 쉬하고 있는데 뭐시마 그 생식기 이렇게 놀려 먹는 경우도 있었단 말이에요. 뭐 고추 떼어 먹는다 뭐 이렇게. 그 부모가 들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성추행 성범죄로 걸려요. 이제는. 미성년자들은 페이스북에서 절대로 언급을 안 하는 게 제일 좋고요. 물론 저희 아들은 이제 다 성년자가 됐지만 자녀들하고도 페이스북은 안 해요. 그게 룰이에요. 페이스북의 룰. 블로그에다가 자기 자녀들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가 이번에 뭐 어느 학교를 갔어요. 뭐 어딜 졸업했어요. 어디 입사했어요. 범죄 대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얘기를 먼저 드렸던 겁니다. 가족의 동의를 구했습니까? 라고.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하는 게 제일 좋아요. 내 배우자는 무슨 일을 하고 이런 거 안 하는 거고요. 내 자녀들은 이렇게 어느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어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내 얘기만. 책임은 내가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그 다음에 내가 블로그에다 글을 써서 올렸단 말이야. 근데 그 글이 그냥 내가 심심해서 쓴 글인지 남들이 원하는 글인지 이걸 알고 쓰셔야 돼. 책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정보입니까? 물어봤어요. 정보. 정보란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 혹시 제가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정보와 자료.
정보는 뭐고 자료는 뭘까요? 정보는 영어로 이렇게 써요. 자료는 이렇게 써요. 정보는 뭐고 자료는 뭐죠? 그게 그거 같은데 표현하기 어려우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직업으로 저희 강사들은 뭔가 말빨로 떠들어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저도 처음에는 표현을 못 했는데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제 생각을 표현해야 되지 않습니까?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자료는 뭐냐면요. 그냥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 이게 자료예요. 오, 이거 예뻐. 이게 자료야. 얘는 빨간 펜이네. 자료야. 이건 마우스 포인터네. 아, 요거는 뭐 레이저 포인터. 아, 요거 수업 시간에 이거는 시계네. 이거는 물병이네. 이거는 USB 메모리네. 이거 다 자료예요. 표현할 수 있는 거. 정보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자료를 정보라 그래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USB 메모리 그게 정보라고. 옆짝꿍에 있는 USB 메모리는 자료지만 내 거. 여러분 블로그를 공부하러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블로그 수업은 여기저기서도 합니다. 그때 중부여성발전소 때 오셨잖아요. 그 강사가 누군지는 몰랐지만 와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이 과정은 여러분한테 정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한테 정보가 되는 겁니다. 오전반에 공부하신 분은 오후반에 공부하신 분은 저한테는 정보가 되는 거예요. 저 옆방에서 저 위층에서 제가 제빵 공부하시는 분들은 저한테는 자료예요. 저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런 자료들 중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그래서 얘를 내가 모아놓은 거, 수집해놓은 거, 이런 거를 바로 정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누구한테는 내가 블로그에다 글을 썼는데 그게 자료로 끝날 수 있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맞구나, 이거 정보구나, 나한테는. 이게 될 길을 바란다는 얘기죠. 제가 많은 강좌를 여기다 올려놓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많은 강좌를 올려놨는데 이런 강좌를 보고 누군가가 도움이 됐으면 그 사람한테는 이게 뭐가 된다? 정보가 되는 거. 이거 봐. 조회수가 빵이야. 한 번도 안 봤대. 뭐 치사반스. 여기는 114번 봤대. 이거 한 번도 안 봤대. 이게 뭔 일이래?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예. 거기다 커다란 이게 뭐 여기 많네. 빵짜리. 빵 하나. 뭐 이러네. 그렇죠? 예. 이런 걸 마음 상처받으면 어떻게 된다? 인생에서 낙오자 생활을 하는 거지. 이걸 보는 거, 와, 많이도 봤다. 이게 많이 봤다. 이런 거를 즐거워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근데 이 한 분이 이거를 딱 보고 나서 마음에 들었어. 괜찮아. 나한테 도움이 됐어. 즉 정보 역할을 한 거야. 그러면 저는 땡큐가 되는 거죠. 그런 거죠. 여러분은 어떠한 자료를 올리실 거냐 이거지. 정보로 가져갈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놔야지 그냥 자료로서 끝나는 자료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좋은 정보란 찾는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는 정보 자료를 잘 표현을 안 해놨어요. 그러니까 자료를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거를 찾았으면 정보가 되는 거라고 표현했는데 일단은 사람들이 찾을 만한 거를 만들어 올리자. 찾을 만한 걸 만들어 올리자. 예. 궁금증을 해소해주고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를 올리자 하는 얘기죠. 나 이번에 여행 갔다 왔어요. 저기 강원도 갔다 왔는데 너무 좋았어요. 바닷가를 갔다 왔는데요. 갈매기도 끼룩끼룩 쪼고 힐링되는 여행했어요. 끝. 어쩌라고. 강원도 어딜 갔다 왔는데. 속초? 강릉? 어디? 말 한마디 없었잖아. 사진도 하나 안 올려놨어. 그냥 내가 강원도 갔다 온 거 얘기한 것 뿐이야. 이거는 블로그의 글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강원도 정선을 갔는지 아니면 정선 지나서 가리왕산을 갔다 왔는지 아니면 속초를 갔다 왔는지 강릉을 갔다 왔는지 강릉에 갔더니 카페촌이 많아서 뭐 거기 가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왔는지 얼마를 주고 마셨는지 어떤 커피를 마셨는지 강릉 가기 위해서 걸어갔는지 뛰어갔는지 비행기를 타고 왔는지 고속도로를 타고 기차를 타고 왔는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최소한 기차를 탔으면 대략 기차 요금을 얼마를 냈는지는 알려줘야
궁금하면 철도청 가서 알아보라고? 그건 안 되지. 소비자한테 알려는 줘야지. 아침 7시에 기차를 타고 갔어요. 그럼 정확히 7시 기차 탄 건 아니잖아. 7시 1분인지 7시 5초인지 6초인지 그건 안 써도 되지만 아침 7시에 기차를 타고 강릉을 갔습니다. 그럼 대략 됐잖아. 뭐 기차표가 얼마 정도 되네요. 한마디 쓸 수도 있지. 그런 거. 그래서 몇 시에 내렸는지는 알려줘야지. 갔긴 갔는데 딴 데로 갔다가 간 건지 곧장 간 건지는 좀 알려줘야지. 강릉에 도착했는데 강릉에 가서 뭐 밥을 먹었는지 굶었는지 어떤 얘기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뭔가 정보를. 그래서 다음에 누군가 강릉을 놀러 가고 싶을 때 이 사람 블로그 쓴 글을 봤더니 뭐 기차 요금 안내까지도 표현돼 있고 링크 걸려 있어서 클릭했더니 뭐 서울에서 서울역에서 강릉 가는 게 요금이 시간대가 어떻게 되고 요금이 얼마 보여주더라 이거지. 정보로서. 그다음에 뭐 강릉에 있는 어떤 뭐 맛집 리스트를 좀 뭐 알려줬다든지 뭐 이런 거. 그럼 남들이 내 블로그에 와서 글을 보고 이 사람 내용은 뭔가 좋아. 도움이 되는 게 많아. 그러면 친구 추가하고 막 하는 거지. 이웃 추가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올리셔야 되는 거야. 내가 물건을 하나 샀어. 내가 물건 하나 만들었어. 펜을 만들었는데 이거 좋아요 써보세요. 끝. 얼마라는 건지 무슨 색깔 펜이라는지 몇 가지가 나오는 건지 모르잖아. 알려줘야죠. 그게 정보라는 얘기지. 또 내가 올리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거. 이거는 어려워요. 내가 쓴 글이 맨 위에 올라가려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저를 아는 사람들은요 다 무조건 이정민 훈장이라고 두들겨요. 그러면 해결 봐. 이정민 훈장을 검색하면 뭐 이정민 훈장 많아. 근데 정작 제 홈페이지는 안 나오더라고. 네이버에 가서 물어보면 여기 제가 이렇게 링크를 걸어놨어요. 네이버에서 이정민 훈장을 검색하면 제 홈페이지가 떠요. 여기 가보면 뜨는데 블로그도 보이고 제 홈페이지도 보이는데 정작 구글에서 이정민 훈장 검색하면 제 홈페이지는 안 떠요. 뭐가 오류가 났다 그러더라고. 다음에서 이정민 훈장 검색하면 제 것만 딱 뜨지. 처음에는 이정민을 검색했었어요. 이정민. 이 양반 나와. 그 전에 이 양반 아니고 딴 여자 나왔어. 이제 남편도 나온다. 이 사람이 그 유명한 가수하고 이름이 같죠? 그 뭐 치열이라는 가수 있잖아. 자기 남편이 이름이 같대. 예. 근데 이분이 예전에 이정민 검색하면 이 사람 안 나오고요. 누구 나왔냐면 요 사람 나왔어. 앵커. 이 사람이 연식이 좀 됐거든. 요 사람보다. 기상캐스터 이정민도 나왔었어. 저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 속상하죠. 여기 골프 선수 이정민은 최근에 나온 거야. 얘는. 그래서 저도 여기다 인물을 등록하려고 그랬어요. 인물을 등록하는데 뭘 물어보는 게 많은지 그래서 안 했어요. 그때 어느 분이 이정민 훈장 검색해봤더니 선생님 나오던데요? 그러더라고. 그게 한 10몇 년 전 얘기인데 이정민 훈장을 검색했더니 선생님만 나오던데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한 번이요? 저도 해볼게요. 그래서 이정민 훈장을 검색했더니 실제 저만 나오더라고. 이런 거는 안 나왔고 저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왔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등록한 거고 몇 가지들은. 그게 한 15년 전, 10년 전, 10년 전쯤.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제가 글을 쓸 때마다 이정민 훈장이라는 글을 꼭 써요. 디지털 서당이라는 이름을 같이 써요. 키워드를. 네이버에서도 이정민 훈장을 검색하면 제가 나와요. 오죽하면 이렇게 이정민도 나오고요. 누구더라? 훈장 받았다는 얘기도 나와요. 저 말고 무슨 훈장 받았다고. 예. 그 훈장하고 이 훈장하고 다른 훈장인데 저희 집도 나와요. 저희 집도. 저희 집 주소인데 이거 지워야 되겠다. 집 주소 나오면 안 되는데. 예. 제 얼굴도 나오죠. 그렇죠? 여기 건국 훈장 받았대. 예. 그 훈장하고는 다른 거죠. 여기 이정민 훈장 올 여름 가족들을 힘들게 했었죠. 이렇게 나오는데 이 이정민 훈장이 전가요?
여기 있었네. 제가 쓴 글인 건 아니고 제가 뺏긴 글인데, 제가 쓴 글을 이분이 이제 뺏기는 바람에 이정민 훈장이 낀 거야. 여러분들 그동안 기쁘고 즐거웠는데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모기가 하는 말이에요. 모기가 올여름 너무 힘들게 해서 죄송하다고 모기가 이제 글을 남기고 떠난다고 이렇게 써놓은 것 같은데, 웃기는 얘기가 있어. 저도 이제 쓴 건데 제 거를 뺏겨 가신 거예요. 배워서 남주자. 근데 이분은 성공시키재. 제가 더 배워야 되겠네요. 저는 제 교육의 목표가 뭐냐면 배워서 남주자. 배워서라도 남주자인데 이분은 거기다 성공까지 시키재. 제가 이분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거, 이렇게. 여기 며느리가 이정민이 되네.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정민에 대한 소개가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는 제가 이런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 키워드를 또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정민 했더니 아나운서 이정민 나오고 기상캐스터 이정민 나오잖아요. 저는 안 나오잖아. 그럼 이정민을 어디다 두들겨 팰 거냐고. 검색해봐도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정민 훈장이라고 하니까 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정책적으로 제가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인사할 때도 이정민 훈장입니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이정민 훈장을 검색하는 거야. 그럼 제 얘기가 다 나 있잖아요. 어디 가든지 있잖아. 그러면 제 거를 클릭해 보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키워드를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닉네임을 만드셔야 되고. 근데 푸른하늘 쓰면 어떻게 돼? 푸른하늘 너무 많아. 푸른하늘 너무 많아. 여러분 블로그에 가서 푸른하늘 검색해 보세요. 어마어마할 거래? 어마어마할 거야. 잠깐만 요것만 설명드리고 쉬는 시간 가질 텐데요. 자, 제가 네이버 여기 초기 화면에 가서 블로그 화면에 가서 이정민 훈장을 검색해 볼게요. 이분은 딴 분이에요. 딴 분인데 제 강의를 수강하셨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여기에 이정민 훈장 나왔죠. 이분도 마찬가지로 저랑 같이 공부하셨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다 저예요. 저와 연관된 이야기예요. 저를 찍어주신 분도 있고요. 다 저예요. 근데 여기다가 이정민을 검색하면 어떻게 된다? 개뿔 한 개도 안 나와요. 그럼 저는 당연히 부모님은 저희 이정민이라고 써놨지만 이름을 줬지만 저는 거기다가 훈장이라는 글자를 붙여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왜 훈장이냐? 디지털 서당을 운영하니까 서당 선생님은 훈장님이라 그러잖아. 저는 그렇게 레파토리를 만들어 나간단 말이야. 이거를 유식하게 요즘 말로 표현하면 스토리텔링이 되는 거야. 스토리텔링. 이정민 훈장 디지털 서당 딱 속된 말로 아다리가 맞는다 그러잖아. 기승전결이 짝짝 맞아 들어가잖아요. 그럼 뭐 여기에 보면 블로그에 가서 이정민을 검색하는 거하고 블로그에 가서 아니면 여기 또 검색을 하실 때 어디 갔어? 블로그에 가서 글을 쓰실 때 별명 아이디를 쓰는 것도 있고 별명 아이디로 이정민 훈장 쓰면 저밖에 없겠지 어차피. 근데 여기 보면 블로그를 가지고 검색을 하든 뭐로 검색을 하든 아니면 글 내용을 가지고 검색하는 이거지 이렇게. 어떤 분은 우리 옷지기예요. 이름이 우리 옷지기. 우리 옷은 나오는데 우리 옷지기가 안 나오더라고. 우리 옷만 나와. 우리 옷지기라는 5글자가 안 나오더라고. 근데 자기 닉네임은 우리 옷이라고 우리 옷지기라고 한 거야. 한복 짓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우리 옷이라고 하기는 그렇잖아. 닉네임이 옷을 만드는 사람이니까 옷지기라고 한 거지. 그럼 여러분들은 닉네임이나 이거를 뭐로 정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블로그가 검색이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저는 이제는 이정민 훈장이라는 게 정착이 됐어요. 어디 가든 이정민 훈장입니다 그러면 다 그렇게 검색을 하더라고. 그리고 당연히 딴 사람한테는 선생님, 강사님, 교수님 하지만 저한테는 꼭 훈장님 그래요. 이정민 훈장이라니까 다 훈장님 그래요. 그게 또 편하더라고 듣기가. 어디 가도 마음 편하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블로그는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찾는 정보로서의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물론 아닌 것도 많습니다. 막 가면 여기 저절로 나오게 하는 블로그도 있어요.
어떤 정보가 필요해서 찾아갔는데 거기서 클릭하래. 클릭했더니 회원가입하고 돈 내고 쓰래. 상업적으로 홍보하는 거야. 상업적으로 홍보하는 거. 아, 돈 내고 쓸 거라면 다 알지. 누가 몰라. 뭔가 좀 돈 안 내고 쓸 수 있는 정보를 찾으려고 했더니 마치 자기가 설명해 준다고 해놓고 가봤더니 뭐 가서 돈 내고 회원가입하고 돈 내고 써라 이런 거. 그런 것들은 짜증나요, 솔직히. 그리고 어떤 거는요, 검증이 안 된 걸 올리기도 해. 검증이. 페이스북이나 이런데 그런 게 많이 올라가요. 마늘을 반쪽을 자르래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 전에 귀에다 꽂고 자래.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 뭔가 변화가 있을 거래.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귀가 따가울 것 같아. 마늘을 꽂아놨으니까. 그 옆 사람이 좋아할까? 옆 사람 같이 자고 있는데 막 옆에서 돌아보면 마늘 냄새 날 거 아니야. 제가 그랬어요. 직접 해보셨습니까? 뭔가 변화가 뭡니까? 그런 건 왜 직접 해보래. 당신은 해봤냐 했더니 안 해봤대. 제발 그런 건 올리지 말라고. 본인이 체험하고 본인이 해본 거. 어떤 사람은 좋대. 어디가 좋은 거냐? 좋대. 뭐 어쩌라고 우리 보고. 그런 거는 정보가 아니에요. 정보가 아니야. 지하철에서 파는 파스. 막 열변을 토하면서 파스를 팔아요. 이거 특허받은 제품이래. 파스의 성능하고 특허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죠. 파스는 식약처에서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그렇죠. 특허는 뭡니까? 뭔가 세상에 없는 방법을 이용해서 만들면 특허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게 특허가 무슨 특허입니까? 했더니 접착에 관한 기능을 특허를 낸 거래. 파스 붙여야 되니까. 그래서 혹시나 괜찮겠구나. 그래서 그날 안 사고 봅시다 해서 구경만 했어요. 그 특허 번호를 기억해갖고 검사를 해봤더니 실제로 있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 며칠 있다가 지하철에서 또 만났어. 우연찮게. 하나 샀어요. 괜찮겠지. 그래서 파스를 발바닥에 붙였어요. 그 다음날 죽는 줄 알았습니다. 살가죽이 뺏겨지는 줄 알았어요. 안 떨어져. 이 팔에다 붙였으면 팔털 다 떨어졌지. 털. 그러니까 접착에 대한 기능을 새로 만들었는데 그게 좋다 나쁘다는 표현을 안 하죠. 특허니까. 그건 접착제로 써도 좋을 것 같아. 접착제로. 그 정도로 접착이 강하더라고. 착 떨어져야 되는데 막 발바닥 가죽이 뺏겨질 정도로 이렇게. 그러면 그 파스로서의 효과는 있었을까? 옆에서 오던 사람이 와이프가 싫어해. 뭐 냄새가 고약하대.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보통 어떤 약품에 관한 얘기를 하면 식약처에 등록된 어떤 정보를 봐야 되는데 그와 전혀 상관없는 특허 정보를 갖고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은 좋다. 그중에 저가 피해자죠. 그렇죠? 피해. 약국에서 파는 파스도 붙여도 그 다음날 시원치 않잖아요. 지하철에서 팔면 얼마나 효과가 좋겠다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샀더니 역시나 하는 마음으로 똑같이 요걸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본 걸 올려야 돼. 뭐뭐 하더라, 누가 그러더라, 이건 안 돼. 절대로 안 돼. 욕 먹어요. 그러면 하지 말지 왜 네가 해놓고 나한테 욕하냐 라고 할 거란 말이야. 내가 그냥 해보면 해보라 그랬지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했냐? 그 당신이 써놨지 않느냐, 따라 했지 않느냐. 그럼 책임을 내가 줘, 네가 줘? 네가 줘야 될 거 아니냐. 따라한 놈이 너니까 서로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이 물건의 효능을 막 뻥을 치면 안 돼. 이 열매를 먹으면 아침에 그냥 막 쉽게 말해서 뭐 요강이 깨지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해. 그게 실제 그런 건지. 죽어가던 사람도 벌떡 일어나서 심리를 뛰어간다. 그런 거짓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안 돼. 그런 거는 사기야, 사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있으면 노벨 평화상, 노벨 의학상 받았지.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누가 좋다고 하더라 그럼 무조건 사는 거지. 식품이나 이런 거 함부로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비타민 뭐가 성분이 좋고 그거 다 검사한 결과를 얘기해야지. 시큼하면 비타민이냐? 시큼하면 비타민이냐고.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우리 책 한번 보세요. 16페이지. 페이스북이나 다른 것보다 블로그를 먼저 하래요. 또 블로그에 있는 사람들은 저 마크 축구보고는 또 뭐라고 얘기할까? 야, 블로그 필요 없어. 페이스북부터 해. 라고 하겠지. 그 양반은. 근데 페이스북은 한계가 있거든요. 1인당 친구가 5,000명으로 딱 멈춰요. 5,000명이 넘어가지 못합니다. 5,000명이면 많은 거죠. 저도 5,000명 여러 번 찍어봤어요. 현재는 4,600명 정도 됩니다. 페이스북을 초기에 시작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나름 지명도가 있어요. 그런데 페이스북은 그냥 돌아다니다가 지나가다가 아 오늘 배고파서 밥 먹었어 이런 거로만 글을 올리지 세밀하게 글을 안 올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나 이번에 드라마 출연합니다. 뭐 배우들 유명한 배우들도 다 페이스북 하거든요. 그러면 뭐 지금 하는 영화 드라마 중에 그 세젤리에 세상에서 제일 예쁜 그거 있죠? 네, 거기 주인공 있잖아. 그 누군지는 얘기 안 하겠지만 그분도 얘기를 하거든. 그 남편 되시는 분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같이 사진도 올리고 그러면 다들 좋아요 누르지. 그냥 좋아요라고 누르는 거야. 즐거워서 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냥 지나가는 말로 다 좋아요 누르는 거지. 돈 안 드니까. 남자가 글을 쓰면 좋아요가 별로 없어요. 여자가 글을 쓰면 좋아요가 막 늘어. 페이스북 특기가 그거야. 근데 복장이 여름 복장을 하고 사진 찍어서 올리면 좋아요가 더 늘어. 얘가 옷을 입다 마른 거야, 벗다 마른 거야. 이런 옷들 있잖아. 비키니 같은 거. 그거 딱 찍고 프로필 사진 올려놓으면요. 좋아요가 막 어마어마해요. 근데 제가 이 얼굴을 다른 얼굴로 바꿔서 올려놨단 말이야. 좋아요 한 개도 없어. 댓글도 없어, 댓글도. 예. 그러면 슬며시 옛날 사진을 돌려놓죠. 마음의 상처를 크게 받는 거야. 자, 생산성, 보관성, 발견성, 확장성 이런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면요. 블로그를 왜 해야 되느냐 여기 써 있잖아요. 이유가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에 글, 사진, 동영상을 사용한다. 페이스북도 다 해요. 여러분 인스타그램 아시죠? 인스타그램은 페이스북 인수했습니다. 이제는 페이스북은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내가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서 글을 쓰고 있다 보면 당신의 페이스북 친구 아무개가 인스타그램을 하네요. 서로 친구 맺으세요라고 떠요. 같은 이제 기업이 운영하는 겁니다. 예. 근데 유튜브처럼 뭐 굉장히 오랜 시간을 영상을 올리는 건 아니고요. 짤막짤막하게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페이스북도 그렇고 아는 사람끼리 서로 대화하는 게 페이스북이에요. 물건을 홍보하는 게 페이스북이 아니라 페이스북에다 물건을 홍보하면 욕을 먹어요. 이게 언제 봤다고 장사 속을 해? 장사를 왜 하냐고. 근데 블로그는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SNS 스타가 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예전에 어느 영화에 보니까 그 계백 장군이 그런 얘기를 하죠. 사약을 들고 가족을 찾아가잖아. 황산벌 전쟁 떠나기 전에 내 칼에 죽을래? 이 약 먹고 죽을래? 이렇게 하게 하죠. 영화에서 나오는 고랭이는 죽으면 거죽을 남기고 전라도 말로 거죽이라고 하나 보죠. 예. 사람은 죽으면 이름 석자를 남기는데 내 칼에 죽을래? 알아서 먹고 죽을래? 이렇게. 그러니까 계백 장군이 자기 자식들을 처자식들을 죽이고 전쟁터에 나왔다는 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여기도 그게 나와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그럼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겨요? 요즘 사람이 죽으면 기록을 지우려고 애를 쓰지. 잊혀질 권리. 어떻게 없애요? 블로그는 탈퇴하면 되지. 내가 죽었는데? 우리 가족이 하면 되지. 가족이. 근데 왜 내 블로그의 비밀번호를 모르잖아, 와이프가. 가족이 모르면 어떻게 해요? 핸드폰은 남아있으니까 인증받으면 되겠지? 아니면 상황을 얘기하면 네이버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도 잊혀질 권리로 다 지워주는 줘요. 그러나 죽기 전에는 내 이름을 유명하게 남겨야죠. 그렇죠. 이종민 훈장을 검색하면 이런 사람이라고 딱 떠야 되지. 여러분도 그러려고 지금 블로그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누구지? 17쪽이 누구예요? 이 17쪽?
다다? 다다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예, 필명 다다님은 손재주가 뛰어나서 퀼트, 손뜨개, 자수, 페인팅 이런 거. 이 사람 파워블로거 출신이에요. 파워블로거 출신. 아까 문성실 씨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문성실닷컴. 어마어마하죠. 문성실닷컴 가보면 막 자기들이 이제 만들어서 음식 만들고 기업도 운영하고 회사도 운영해요. 직원들 가서 밥 착 차려가지고 먹이고 직원들이 되게 좋아하겠죠. 유명한 파워블로거가 와서 밥해 먹이고 음식 만들어서 주는데 누가 싫어해. 덕분에 일을 잘한대. 먹여놓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페이스북에서 만나서 서로 대화를 많이 하죠. 문성실 씨하고는. 뉴스보다 빠르다? 여러분 저기 중앙일보, 조선일보에 보면 여행 코너들이 있죠. 섹션 신문 해가지고 나와서 여행 정보는 무슨 요일날 올릴까요? 여행 정보는 무슨 요일날 신문에 올릴까요? 목요일? 언제? 월요일날 신문에 여행 정보가 뜨면 볼까요? 그러면 일요일날, 토요일날 여행을 가 있어야지. 금요일날 신문에 뜨죠. 오후 신문을 보면 안 되죠. 오전 신문에 봐야지. 물론 그 전에 예약을 했겠지. 근데 사람들은 금요일날 되면 그 다음날이 토요일, 일요일, 휴일이니까 여행 어디 놀러 가고 싶은 생각을 가져서 여행 이야기를 찾아봐요. 그래서 신문 기사도 그렇게 나오는데 조선일보, 중앙일보 같은 여행 기사는요. 그냥 저렴한 비용으로 가는 여행이 아니라 굉장히 럭셔리한 비용으로 럭셔리한 여행을 이야기를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디 여행 다녀오신 후기를 블로그에다 글을 올리려면 어느 요일날 올려야 된다? 금요일날 올려야지. 금요일날 몇 시에 올릴까? 오전에, 새벽에. 저녁에? 저녁에는 짐 싸들고 나갔어야지. 그렇지. 아침에 올라가야지. 아침에. 몇 시에? 출근 시간에. 아무리 해도 점심시간에 봐야지. 근데 블로그는요. 여러분 유예 시간이 있다는 거 아세요? 블로그에다 글을 쓰면은요. 바로 글이 안 올라갑니다. 30분의 유예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에 인공지능이 검색을 하고 사람이 그거를 검사를 해요. 예, 같이 죽자. 나를 죽여달라. 저놈을 죽일 거야. 이런 글이 올라가면 신고를 하거든요. 컴퓨터들, 인공지능이. 그리고 사람이 다 검열을 해요. 그래서 30분 후에 내 글이 올라가는 거야. 물론 내 주소를 알면 아는 사람 바로 와서 보겠지만은 그러지 않고 검색의 대상이 되는 그거는 30분 유예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12시에 올리면 12시 반에 검색 키워드에 올라가는 거니까 안 돼. 최소한 11시 반에는 올라와야지. 11시 반에. 아니면 7시 반 출근 시간에. 지하철 타고 가면서 내가 내일 어디 여행을 갈까 하고 검색을 해보면 내가 쓴 여행기 후기가 올라간 거를 보고 그거를 볼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가 좋겠구나 하고 보겠죠. 그럼 내 쓴 글이 맨 위로 올라갈 확률이 있을까? 보세요. 여러분 네이버에 가면 요거 47m가 뭐야? 영화구나. 난 또 베트남 여성 폭행했대. 누가? 여성을 윽박질. 남편이? 혼내줘야 되겠네. 그래서 아까 그거 했구나. 만약에 이 사람이 구속돼서 가면 이 부인하고 자녀들은 아직 뭐가 뭐더라? 또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 얘기인지 저 얘기인지 몰라. 이보다 더 줄 수는 없다. 이거는 오래된 건데, 그쵸? 오래된 영화인데 이런 게 왜 나왔지? 아마레토가 뭐야? 아마레토? 해리 동생이 쇼핑몰을 하나 보죠. 그게 아마레토라는 쇼핑몰인가 보지.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여기 올라올 수 있어요? 이게 급상승 검색어잖아. 어떻게 하면 여기 올라올 수 있어요? 방탄소년단이 되면 돼. 방탄소년단이면 올라올 수 있어. 아니면 이렇게 폭행을 하면 돼. 무자비.
이렇게 폭행을 하는 거야. 그러면 뭐 기사거리가 쫙 올라오죠. 저런 나쁜 놈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렇죠. 그럼 그럴 순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올라오는 거예요? 아침마당에 출연해야 돼. 아침마당에 출연 못 해보셨잖아. 그렇죠. 저도 못 해봤어요. 해보는 소리인데 생방송에는 나왔었어요. 아침마당을 하다가 9월 3일이 방송의 날인데 그때는 아침마당을 안 해요. 방송의 날 특집 방송을 하는데 그 특집 방송 생방송에 나왔었어요. 저 총각 때. 그땐 블로그가 없었지. 그때 블로그 있었으면 인기 검색어 실시간 검색어 1위로 올라가는데 헌혈 특집 헌혈 많이 해서 이 팔뚝에 헌혈한 거 그거를 기사로 내놨거든요. 예전에 헌혈할 때 보면 방송에서 어느 팔뚝 튼튼한 남자가 헌혈한 장면이 나와요. 그게 제 팔뚝이거든요. KBS 촬영해서 제 팔뚝이 영상으로 나갔었어요. 요즘은 이런 팔뚝 나가서 헌혈하면 안 받아주죠. 그렇죠. 누가 방탄소년단이 어느 날 헌혈에 참여해주세요라고 하면 다 참여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우리는 여기에 올라올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 어떻게 올라와 우리가. 정글의 법칙 간 것도 아니고 박수홍 씨 콘서트 박수홍 씨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우린 여기 못 들어온다고. 그냥 꾸준히 하는 수밖에 없어. 꾸준히. 눈물겨운 사토지. 근데 뉴스보다 빠르다고? 뉴스가 빠르지. 그런데 유명한 파워블로거들은 글이 올라가는 순간 바로바로 남들이 본단 말이야. 이 사람이 취재원이잖아. 파워블로거 글을 써가 바로 올리니까 그게 검증된 뉴스도 아니다를 떠나서 바로바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꿈 같은 얘기고. 그리고 스마트폰이 요즘 많이 보급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PC에서 검색하는 것보다는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는 게 더 많아요. 그 스마트폰은 지역이 같이 들어가거든. 지역이.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맛집 가 검색하면 그냥 동네 맛집이 아니라 이 동네 맛집이 나와. 이 동네 맛집. 요 지역에. 네, 그런 특수화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러니까는 그런 맛집 홍보 같은 경우는 과연 누가 했으니까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행간에는 그거를 금전적인 이제 지출을 통해서 광고를 내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이제 그런 수익을 돈을 받아서 좀 안 좋은 방법을 동원해서 광고 효과를 내기도 하는 그런 기업도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이 책에 있는 거는 장밋빛이라고 봐도 돼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 되긴 됩니다. 충분히 되고도 남죠. 여기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포스트가 뭐다, 포스팅이 뭐다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그 용어들은 뭐 굳이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읽어보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24쪽 한번 보실래요? 24쪽에 보면 그 말이 나와 있을 거예요. 블로그 지수. 블로그 지수가 높아야만이 내 글이 위에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네이버 내신 성적이에요. 내신 성적. 내가 네이버에서 얼마나 많이 활동을 많이 했느냐, 블로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활동을 했느냐, 이것이 네이버 블로그 지수인데 여러분 PC에서 검색하실 때 자, 제가 검색하면 여기서 보세요. 여기다 제가 홍길동을 검색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홍길동을 검색하면 그래서 홍길동 여기 블로그에 들어가서 블로그가 없나? 그럼 예를 들어서 수박을 검색 한번 해볼게요. 여기 포스에도 수박이 있다. 여기 수박 이런 얘기도 나오죠. 그렇죠. 그럼 여기 보면 블로그는 있나? 블로그 있다. 여기 수박 주스 만들기 여기 있네. 4시간 전에 이분이 수박 주스 만들기를 올려놨었어요. 이틀 전에 뭐 수박 주스 만들기를 해놨어요. 나 혼자 산다 수박 주스 맛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게 있는데 다 휴롬이란 말이 나오네. 이게 뭐 기구가 있나? 휴롬 디바 착즙기 보상 판매. 아, 이게 그건가 보죠? 이거는 물건 장사하는 것 같은데? 그렇겠지. 여러분 댁에서 수박 주스 먹을 때 이렇게 막 사진 찍어요?
그냥 짝짝짝 갈라서 짝 먹고 마는 거지? 그렇잖아. 이렇게 사진 찍어서 올리는 사람들은 뭔가 이유가 있어서 올리는 거예요. 그냥 올리진 않잖아. 근데 마시고 싶은데? 맛있을 것 같아. 자, 이렇게, 깔끔하게 수박이 나오네. 그렇죠. 아까 보니까 뭐 많이 있던데? 이건 뭐야? 이거 봐. 애가 이렇게 먹거든? 이렇게 먹는데, 이렇게 예전에 수박 먹는 거, 이거는 방송에 나왔던 얘기죠. 그렇죠? 이거 이렇게 갈아가지고, 강판에다 갈아가지고, 주스를 먹기도 하고, 손잡이도 예쁘게 만들었네? 뭐, 이렇게도 하고. 이게 휴럼, 착즙기라고 하는 거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방송에 나온 걸 흉내낸 거죠. 이 사람이. 그러니까는 지금 이 주스 만드는 게 사실은 나 혼자 산다라는 그 방송을 통해서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노리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느 방송에 어떤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를 블로그로 만드는 거야. 그럼 내 글이 쫙 올라가기가 수월해요. 지금 이 더운 날 손바지 만드는 거를 만들어서 블로그에다 올리면 그거 봐요? 올 겨울이 춥대요. 그래서 손바지 누비 이불을 만드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재봉틀 빡빡빡 돌려가면서 손바지 만들면 누가 보냐고. 안 본다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댁에 있는 컴퓨터에서 네이버 검색하실 때 로그인해서 하세요? 그냥 하세요? 그냥 하면 안 돼요. 로그인을 해야 내 내신 성적이 올라가야지. 이정민이 로그인했구나. 그 블로그에 들어갔잖아. 이렇게 블로그에 들어가서 보고 있잖아. 그 보고 있는데 휙 보다 말고 휙 닫았네? 그럼 보다 말았잖아. 안 돼. 봐야 돼. 어느 정도는 보고 있어야 돼. 이 사람이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 알잖아. 화면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알아요. 네이버가. 그리고 봤으면 뭐를 해야 돼? 여기다가 이거 하나 눌러줘야지. 공감. 공감 눌러줘야지. 이렇게. 공감. 그 다음에 댓글도 하나 달아야지. 댓글도 달아야지. 뭐라고 달면 좋을까요? 시원하겠어요. 저도 먹고 싶어요. 어쩌고저쩌고 댓글을 달아야지. 그러면 제가 네이버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잖아요. 소통하고 있잖아. 그러면 성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 주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사람들이 글을 썼잖아. 이렇게. 댓글을 달았잖아. 답글을. 이 사람 열심히 활동하네. 내신 성적이 쫙쫙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글을 쓰면 어떻게 된다? 저 상단에 메꿔지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글을 쓰면 어떻게 돼? 어쩌다 저 밑으로 떨어지는 거 우리는. 자 보세요. 수박 검색했더니 이게 10건이에요. 여기가 20건이죠? 자, 요 100건 넘어가면 어떻게 돼? 봐야 안 봐야? 150건째 봐야 안 봐야 여러분들 이거? 안 본다니까? 첫 번째 거 여기 어디 갔어? 이게 첫 번째 건데 이 첫 번째 거하고 10개 그리고 여기가 이제 11번째부터 20번째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벗어나도 잘 안 봐요. 우리나라는 그런 예전에 개그에도 나왔어. 1등만 기억하는 이상한 나라라고. 개그 코너에도 그 말이 나왔었어. 2등은 꽝이야. 1등만 요구하는 거야. 1등. 아니면 저처럼 저가 아니라 이렇게 돈을 내고 광고하는 거예요. 누가 수박을 검색하면 여기 떴잖아. 이렇게 떴잖아. 그럼 궁금하니까 눌러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단체는 이 기업은 네이버에도 돈을 내야 돼. 클릭만 해도. 계속 클릭하면 어떻게 돼? 계속 돈 내야 돼. 계속 클릭하면. 그 중에 한 번은 사겠지? 사겠지. 자, 근데 되게 조그맣다? 본래 그런 수박인가 보죠? 혼자 이렇게 먹으면 되겠다. 조그만 거네. 그치? 이건 뭘까? 고창 애플수. 이것도 그런 건데? 근데 이거는 보자. 이거 네이버 블로그 아니에요? 네이버 블로그 아니라 저 쇼핑몰인데? 젠틀 파머스. 오, 잘생기셨어 아저씨. 이분이 요 장사하시나 봐. 그럼 이 물건 사라는 얘기죠? 그러면 수박을 검색했는데 젠틀 파머스 광고 떴잖아요. 그렇죠? 클릭하는 순간 이 아저씨는 네이버에다 돈을 내야 돼. 얼마씩 내는지는 몰라요. 우리가 계약을 맺거든.
경매를 하는 거예요, 경매. 나 30원, 나 50원. 그러면 요 사람은 아랫 사람보다 돈을 더 내는 사람이요. 위에 있는 거지. 이것도 돈 돼요. 제가 아는 사람은 갈비집을 했어요. 갈비집. 삼겹살집을 했는데 광고비가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 나갔어요. 네이버에. 갈비, 뭐 삼겹살 검색하면 여기 뜨는 거야. 그래서 저기 어디냐면 연세대학교하고 이대 전철역 사이에 약간 후미진 동네였는데 이 광고를 했더니 막 버글버글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 한 석 달 하다가 그만뒀어요. 손님을 못 모시는 거야. 너무 사람이 오니까. 그래서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 광고비를 낸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한 매달 한 150만 원, 200만 원 더 벌었대요. 그리고 그 중에 오신 분들 중에서 이제 이 식당이 마음에 들고 하면 단골이 되잖아요. 그렇죠? 꾸준히 오시더라 이거지. 꾸준히 오시더라. 그러니까 이 집도 먹어보니까 맛있으면 다음에는 계속 시켜 먹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한 달에 200만 원씩 300만 원씩 광고비를 낼 겨를이 안 되면 여기가 안 되면 못 하는 거예요. 돈 많이 나가요. 여러분 성형 있잖아요. 성형 검색을 하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이런 거 성형 많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세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많죠? 여기가 돈 제일 많이 내는 집인가 보다. 성형 검색하면 제일 많이 나는 집이 이 성형외과인가 봐. 경매하는 거예요. 나는 2,000원에 낼래. 그러면 이 사람은 클릭할 때마다 2,000원씩 내야 돼. 뒤에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이것도. 자, 블로그 지수 굉장히 중요해요. 하루에 많은 사람이 다녀가도 의미가 없는 거야. 왜냐면 반짝하면 올라갈 수 있어요. 제게 그래요. 제게 요거 제 블로그 요 블로그가 어느 블로그냐면은 다음 블로그 제가 요거를 처음에 운영을 하다가 어느 날 이렇게 제가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탑으로. 일주일 사이에 다녀가시는 분이 한 6만이 다녀가더라고. 일주일 사이에. 근데 아직까지 제가 다녀간 인원이 7만 5천 밖에 안 되거든요. 그 7만 5천이 다녀가는 사이에 한 5, 6만이 일주일 사이에 다녀간 거예요. 일주일 사이에. 그때 물 들어올 때 노를 졌어야 되는데 노를 못 진 거야 제가. 그때는 블로그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어가지고 블로그 강의를 안 했었으니까. 그때 만약에 제가 꾸준히 광고 여기다 글을 쓰고 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저 탑에 항상 놓여 있을 수도 있겠죠. 그게 안타까운 거야. 제가 큰 실수를 했었어요. 꾸준히 10명씩은 들어와. 근데 10명씩 올라오면 뭐 할 거냐고. 근데 저는 복습 자료를 제공하는 이유 외에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물건을 홍보한다, 물건을 팔기 위해서를 하려면은 더 많이 신경 쓰고 매일매일 글을 쓰겠죠. 제가 영상 수업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날에 항상 올려요. 네이버 블로그에도 올리고, 다음 블로그에도 올리고, 유튜브에도 올리고, 카카오 스토리도 올리고, 또 트위터에도 올리고, 다 올리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카카오 스토리는 가봤자 많은 사람들이 안 봐요. 그러니까 글 올린 건 요건데 보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한 30명, 40명 정도밖에 안 봐요. 유튜브는 그래도 많이 봐요. 몇천 명, 몇만 명이 봐요. 예. 자, 27쪽 가볼게요. 오늘 첫날이라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어떻게 운영하실지 기획을 한번 짜서 오세요. 다음 시간에. 타이틀을 어떻게, 제목을 어떻게 만들 것이며 어떠한 카테고리를 집어넣을 것이며 어떠한 내용을 컨셉을 잡아서 글을 올리실 것이며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주먹구구는 절대로 안 됩니다. 블로그를 운영하실 때 기획을 먼저 하셔야 돼요. 저는 기획이 뭐냐면 수업 자료, 복습 자료 올리는 거 외에는 없어요. 제가 이걸 가지고 뭐 돈을 벌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유튜브 상에서 못 보신 분들은 제 블로그에서 와서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상은 다 유튜브에다 올려놓고 네이버도 동영상을 올리긴 올려요. 네이버에도 올리고 다음도 올리지만 모든 링크는 다 유튜브에서 가져오거든요. 그리고 그 모든 거는 다 제 홈페이지에 걸려서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전 베이스캠프가 제 홈페이지고
여러분은 베이스캠프가 블로그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블로그에서 글을 써서 페이스북으로 보내야 되고, 이 블로그에다 글을 써서 트위터로 보내야 되고, 이 블로그에다 글을 써서 유튜브에도 알려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블로그를 엉망으로 만들면 안 돼요. 아주 탄탄하게 만들어야 돼요. 무너지지 않는 그런 성으로 만드셔야 돼요. 한의원을 운영하실 분이라면 한의원에 맞는 컨셉이 들어가야 되고, 나는 옷 만드는 사람이야. 그럼 옷 만드는 컨셉이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28쪽에 보시면 기획이 탄탄한 블로그의 특징은 핵심 주제가 선명하게 보이는 거야. 핵심 주제. 이게 무슨 블로그인지 모르는 사람 많아요. 블로그에 가보면 제가 이제 그거를 알려드릴 거예요. 링크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거기다 글을 쓰실 거야. 이제 내 블로그는 주소가 뭡니다 라고 이렇게. 그럼 이제 그 블로그에 들어오면 많은 사람들이 서로 클릭해서 보겠죠. 그럼 조회수도 올라가겠지. 서로 그럼 제가 분석해 드린다고. 제가 그 다른 기관에서 강의할 때 거기 계신 분들 그 쇼핑몰을 운영하시는데 블로그를 제가 다 검증을 했어요. 확인을 했어. 그래서 보안책을 알려드리고 다 문서로 만들어 다 드렸거든요. 여러분은 제가 문서로 만들진 않겠지만은 뭐 카테고리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컨셉들을 어떻게 잡으시라고 제가 조언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전반적인 흐름이 확인이 되겠지. 연령대를 어떻게 맞춰봐야 돼. 연령대. 여러분들 그 미술학원, 속셈학원 있죠. 영어학원. 거기에 주 고객이 누구예요? 입시학원의 주 고객이 누구야? 학부모예요. 학생이 아니에요. 학부모라고. 학생이 자기 돈 내고 공부하러 와요? 아니야. 엄마들이 돈 내고 오는 거야. 그럼 그 학원은 어떻게 해야 돼? 공략을 누구를 해야 돼? 학생? 아니죠. 엄마를 공략해야 돼. 우리 학원에 오면 서울대 연고대를 몇 명이 갔다 이걸 알려줘야지. 애들 밤늦게 싸돌아다니면 혼낼 거라고. 응? 그리고 숙제도 무지장 많이 내서 서울대 가게끔 만들어 주겠다고 해야 학부모들이 돈을 내는 거지. 그럼 학생들한테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쁜 여학생 많다고 얘기해야지. 여기 들어오면 서울대 간다고 얘기하면 애들이 알아들어와요? 안 와. 여기는 킹짱이들이 있어. 잘생겼어. 예뻐. 이런 얘기를 하면 농담 반 진담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학부모를 대상으로 컨설팅하는 거하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컨설팅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성형외과 같은 거. 상담 누가 해요? 본인이에요? 엄마들이 한다니까 딸내미 됐고 선생님 얘가요 콧대가 낮아요. 이래갖고는 큰일 날 것 같아요. 얘만 콧대가 낮네. 어떻게 하면 좋죠? 엄마도 콧대가 똑같은 걸. 근데 알고 봤더니 엄마는 성형외과에서 한번 고쳤거든. 그러면 이제 딸내미를 컨설팅을 해야지. 얘 콧대를 이렇게 올려주면 얘가 인생이 필 거랍니다. 근데 엄마도 내가 서비스를 해드릴게. 그럼 엄마가 어떻게 돼요? 딸내미보다 자기 해준대잖아. 공짜로. 오케바리 하고 또 카드를 결제하는 거지. 근데 그 카드 대금에 엄마 것도 다 포함되어 있지. 공짜가 어딨어. 그렇게 상담을 하는 거예요. 상담. 입시학원 다 상담 그렇게 해요. 학생들 보내주면 서울대 보낸다고 하지. 여기 여학생 예쁜 애들 많아요. 그래? 절대로 안 보내죠. 엄마들이. 근데 학생들한테 오면 어떻게 돼? 야 걱정하지 마. 공부는 다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근데 옆 학원 있지? 거기 이쁜 애들 많어. 그리고 여기 떡볶이집 있지? 거기 가면 이쁜 애들 많이 와. 이거 설명해주면 애들이 알아서 시간 맞춰서 공부하러 온다니까. 컨설팅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대상으로 할 거냐 이거지. 누구를 대상으로 할 거냐. 그러나 컨셉은 그러면 안 되지. 이쁜 학생이 많은 학원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서울대 연고대를 몇 명이 갔고 작년에 재작년에 몇 명이 전교 1등을 한 학생들이 몇 명이나 있고 이걸 올리겠지. 겉에 보이는 건 다르지. 그렇지. 예. 자, 28쪽 밑에 보면 목적 정하는 거 있어요. 왜 블로그를 운영해야 되는지. 그래서 블로그를 운영해서 돈을 벌 건지 인생 2모작을 할 건지 3모작을 할 건지 그래서 목표를 세워야 되겠죠.
대상은 누구고? 난 가족 이야기, 일상 이야기를 쓸 거야. 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나는 수박 장사하는 사람이야, 고창에서. 그럼 수박 이야기를 해야지. 그럼 수박이 얼마예요? 라고 얘기만 하면 해? 안 된다니까. 수박에 효능이 들어가야지. 이 여름철에 수박을 드셔야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어요. 말만? 안 되지. 과학적인 근거를 대야지. 의학적인 근거를 대야지. 수박 안에는 뭐가 있고 무슨 효능이 있는데 이거를 먹으려면 이 여름철에 수박이 가장 좋습니다. 라는 근거를 대야지. 식약처에서 발표한 근거를. 그거를 막 뻥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사기가 되는 거죠. 주제를 정해야지. 전문성을 다룰 건지 일상형을 다룰 건지. 나는 성형외과 의사야. 그러면 내가 전문성을 다뤄야 되겠죠. 그렇죠. 나는 그래픽 디자이너야. 그럼 어떻게 다뤄야 될까요? 컴퓨터 그래픽을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림 그리는 연습도 가르쳐줘야 되고 또 전문가들을 위해서 팁도 알려줘야 되고 이런 걸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려면 목차도 필요하죠. 제목도 중요해야지. 제목도 중요할 거 아닙니까? 저는 제목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이정민 훈장 디지털 서당 딱 그거야. 이정민 훈장의 디지털 서당. 이렇게 간단하잖아요. 딱 두 글자에 두 글자. 예. 어디 가도. 자, 내 블로그는 어디로 가야 될지, 또 무엇을 채울지, 목적을 정해야 되겠죠? 29쪽 보세요. 왜 블로그를 운영하셔야 되나요? 그냥 심심해서 합니다. 안 돼요. 제가 어느 기관에서 블로그를 운영하는 수업을 하겠다고 제안서를 냈더니 이제 와서 얘기해보자고. 거기 기관장님이 하시는 얘기가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이런 거 왜 하냐요 저보고요. 그래서 그러면 기관장님은 안 하십니까 했더니 자기는 못 한대요.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 그게 정답입니다. 이 사람들은 시간이 남아서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이 사람은 시간이 없는데도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하는 거죠. 개 중에는 시간 때우려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원치는 않지만 블로그를 하는 사람들은 뭔가 이유가 있는 거고 개 중에는 이유는 있었는데 제대로 진전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 페이스북에다 물건을 홍보하는 사람도 있고 기업 정책을 발표하는 사람도 있고 요즘은 국가기관들도 국가 홈페이지에다가 정책을 얘기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블로그, 페이스북 여기다 글을 쓰거든요. 그게 친근감이 있거든. 예. 뭐 미스터 피자 이런 피자를 운영하는 그런 회사들도요. 어떻게 하면 홈페이지에다는 그런 얘기를 안 해요. 홈페이지에는 기업 경영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블로그에다 글을 쓰는 거야. 이번에 새로운 메뉴가 등장했습니다. 홍보왕을 선발합니다. 이거 홍보왕. 이 피자를 드시고 사진을 찍어서 블로그에다 트위터에다가 페이스북에다 인스타그램에다 올려주시고 선착순 500명에게 50% 할인 티켓을 준대. 쿠폰 2장을 주는 것도 아니고 50% 할인 티켓을 준대. 벌떼처럼 모여가지고 피자 먹으러 가서 먹고 찍고 올리고 홍보해요. 50% 할인해봤자 얼마나 혜택이 커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50% 할인 티켓을 얻으려고 왜? 30% 할인 안 해주거든. 방문해봤자. 근데 50%를 한대. 배달시켜도 50% 할인을 해준대. 그러면 키가 돼봤자 3,4천 원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먼저 가서 피자를 먹어보고 사진을 찍고 후기를 달아요. 미스터 피자는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후기를 가장 잘 써준 사람 한 명에게 자동 승용차를 드립니다. 안 돼. 후기 안 써. 1등이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500명한테 티켓을 준대. 그러면 너나 할 것 없이 500명 안에 들어갈 수 있거든. 저도 많이 페이스북 초기에는요. 많이 이 후기 써가지고 당첨된 적 많아요.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안 하지만은 초기에는 쓰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후기를 써달라 그러면 가서 뭔가 참여해보고 후기 쓰면 당첨이 돼요. 그러면 뭐 문화상품권 5만 원 막 보내주고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 또 받았으니까 또 올려줘야지. 받았다고 자랑질을 좀 해야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목표를 세워야 돼요. 내가 인생 이모작을 한다. 그럼 인생 이모작은 어떤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목표가 있을 거 아니야.
블록을 하면 꽃이 피어 얼굴에? 아니야. 그늘이 생기는 거지 꽃이 안 피어. 힘들어요. 아까 우리 선생님 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겠다 그랬는데 효에 대한 이야기 요즘 애들이 들으면 칙칙하다 그래요. 이걸 재미나게 풀어야 돼. 옛날 이야기 보따리가 있는 할머니, 우리 옛날 할아버지들 이야기 구수하게 잘 하시잖아요. 도깨비 방망이 이런 거. 이런 이야기를 해줘야 돼. 기성세대들한테 효 얘기 해봤자 안 먹혀요. 왜? 먼저 머리에 박혀 있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알아서 한다고 하는데 젊은 아이들,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은 효 그러면 효하고 같이 나가는 글자가 또 하나 있죠. 충. 충하고 효 얘기하면 애들이 울어요. 왜 저한테 그런 얘기 하세요? 제가 잘못했습니까? 그런다고. 그러면 먹혀 들어갈 얘기를 해야 되니까 먹혀 들어갈. 어떻게 먹혀 들어갈까요? 애기들한테 그림 그려서 만화로 그려주면 애들이 효와 충을 알아요? 엄마들이 충과 효를 모르는데 애기 엄마들이 충과 효를 모르잖아요. 그럼 엄마를 가르쳐야 된다. 엄마는 또 예전에 들어봤다고 안 들으려고 그러지? 애기들은 엄마가 모르니까 안 가르치지, 못 가르치지. 애기들한테 효에 대해서, 충에 대해서 얘기하면 유아원에서,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충과 효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너 오늘 뭐 배웠니? 그러면 엄마 효가 뭐야? 효를 배웠는데 효가 뭐야? 그러면 학원 이제 유치원에다 전화 걸죠. 어린이집에다. 아니 애들한테 그딴 거를 가르쳐요? 또 엄마들이 또 그런다고. 이게 중요한 건데. 살아가는 제일 덕목 아닙니까? 충과 효라는 말은. 그렇잖아요.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렇게 알고 있고. 근데 저보다 세대가 어리신 분들은 효? 충? 그게 뭔데? 이렇게 하지.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이제 선생님은 그런 주제를, 대상을 누구를 잡아야 된다? 어린 아동들이 아니라, 청소년이 아니라 다른 세대들 찾아봐야 되겠지. 그렇죠? 그러면 50대, 60대들한테 충과 효를 얘기해? 안 해도 다 알아. 어르신들은. 40대, 30대? 바빠. 이 사람들은 충과 효를 떠나서 직장에 목매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더 힘들어. 참 애매한 거예요. 이 컨셉은. 사람이 지낼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워요. 솔직히. 예. 어떻게 해야 되는 얘기. 제목도 줘야죠. 김봉곤 훈장. 김봉곤 훈장을 여러분 한번 검색해 보세요. 여기다가 김봉곤 훈장이라고 검색하면 이 집 딸들도 여기 시인이라고 나왔네. 예. 아호가 몽양이래. 이름 좋다. 67년생이시구나. 자녀들도 있잖아요. 자녀들도 창을 하고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근데 여기는 문화가 그렇게 돼 있잖아. 가족 문화가. 여기에서 뭐 창하는 게 편하겠죠. 그렇죠? 여기에서 랩하는 것보다는 창하는 게 수월하겠지. 문화적인 어떤 것도 있겠지만은 이분은 우리나라에 몇 안 되는 사례죠. 이런 사례는 1년 우리나라에 몇몇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먹혀 들어가. 근데 제가 이런 컨셉을 잡아서 운영하겠다고 하면 장사가 될까? 안 돼. 이 사람을 뛰어넘지 않으면 안 돼. 이 사람을 뛰어넘지 않으면 안 돼. 이 사람하고 비슷해도 안 돼. 이 사람을 뛰어넘어야 돼. 어려워요. 그래서 어려운 거야. 여기 뭐 양력도 있고요. 예. 다섯 살 때 서당에 입문했대. 아, 창극단 연수를 하셨구나. 단원. 연수단원 2년을 하셨대네. 뭐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셨대요. 그렇죠? 예, 책도 지으셨고 뭐 이런 거 저런 것도 있고. 예쁘네. 홈페이지 잘 만드셨어요. 이런 거. 방송 활동하신 거. 이런 것도. 이런 자료들을 다 모아 놓으신 거지. 다 모아 놓으신 거야. 이게 이제 이분한테는 자산이죠. 그렇죠? 이러려고 방송 출연하신 건 아니었는데 우리나라에 몇몇 안 되는 독보적인 존재다 보니까 방송 출연을 본의 아니게 하셨어요. 이거를 컨셉을 잡아서 또 하시는 거지.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야.
주제를 잘 정하셔야 돼요. 주제. 여행하면 여행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여행하면 여행만 하는 거 아닙니다. 여행하면 따라가는 게 뭔지 아세요? 맛집. 또 하나 사진. 맛집과 사진은 여행에 같이 다녀요. 난 사진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여행 얘기가 코스로 들어가요. 여행이 끼면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냥 맛집하고 잠잘 때를 꼭 알려주거든요. 이 사람들은. 같이 껴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1년에 여행을 2번밖에 안 하네? 그럼 여행 블로거가 아니지. 이 사람은 360일을 밖에서 살아. 그럼 이 사람은 여행 블로거야. 그때 여행을 너무 많이 다니는 거야. 그래서 뭐 산이든 들이든 계곡이든 이런 데를 다니는 거지. 그러면 계곡 여행 따로, 산 여행 따로, 바다 여행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만드는 거지. 해외도 다니네? 처음에는 그냥 저기 동남아시아 몇 군데 다녔는데 그다음에 또 많이 다니니까 그럼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또 만들어놔야지. 유럽도 많이 다녀. 그럼 유럽도 이제 나라 해야 돼. 프랑스 뭐 이렇게 따로따로 만들어야 돼. 그럼 이제 카테고리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때 가서는. 근데 지금부터 늘리지 마세요. 외국은 한 번도 안 갔다 오는데 갔다 올 거래. 그래놓고 나라는 50개를 적어놨어. 그럼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 블로그에는 여행 이야기가 없잖아요. 없잖아요. 여행을 안 가니까 못 가니까. 그러니까 오로지 죽기 살기로 강의한 것만 올리는 거지. 하는 거지 뭐. 목차를 잘 만드셔야 돼. 목차를. 효만 얘기하면 지겹다 그랬잖아요. 애들이 못 알아본다 그랬잖아요. 그럼 선생님은 자산이 있으시잖아. 경륜이 있잖아. 경험이 있잖아. 그동안 겪어오셨던 여러 가지 삶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하나씩 풀어나가는 거야. 풀어나가는 거야. 그러려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 사진도 있어야 되고 글도 있어야 되고 영상도 있어야 되고. 근데 그 영상에는 내가 촬영한 영상은 아니더라도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갖다 써도 돼요. 그건 합법적인 거니까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진은 함부로 가져오면 안 돼요. 남의 사진은. 영상을 내가 직접 올리는 게 아니라 링크를 걸기 때문에 상관은 없어요. 근데 사진은 링크를 거는 게 아니라 직접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 사진은 내가 찍어야 돼. 내가 찍어야 돼. 아니면 무료로 제공해주는 사진 사이트에 들어가서 사진을 받아서 쓰실 수 있어요. 누구 블로그에서 가져왔어요? 안 돼요. 의미가 없어요. 다 걸려. 다 걸려. 예. 얘를 클릭하면 누구 블로그로 갑니다. 이건 괜찮아. 얘를 클릭하면 누구네 블로그로 갑니다. 거기에 자세한 내용이 돼 있어요. 그럼 남의 블로그 홍보해 주는 거잖아. 그건 괜찮은데 굳이 남의 거를 홍보할 필요는 없죠. 내가 찍은 사진을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 근데 없으니까 남의 사진을 퍼왔다고? 안 된다고. 그거는. 그건 걸린다고요. 30페이지, 31페이지 보시면 좀 지루한 얘기인데 할 수밖에 없어요. 알고는 계셔야 되니까는.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돼요? 블로그를 운영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한번 여쭤봤었잖아요. 그거를 여러분이 잘 기록을 하셔야 돼. 자, 31쪽에 써 있죠. 6개월 이전에는 하루 방문자가 1000명이 되게끔 한데 말도 거짓말을 이렇게 1000명이 들어오게 하려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려워요. 이웃 증가 하루 2명씩, 재방문율 5%, 그 다음에 마케팅 단계 6개월 이후에는 뭐 좋아요 수, 댓글 수 20% 증가.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려면 내 거를 홍보를 해야죠. 광고를 드려야지. 돈을 내고. 근데 내 블로그에 와봤자 돈 낼 일이 하나도 없거든. 나한테는. 근데 내가 돈을 내고 광고를 할 거냐 이거지. 아니지. 아직은 아니지. 그냥 꾸준히 쓰셔야 돼. 꾸준히. 꾸준히. 그 쓰는 이유가 거기 있고요. 쓰는 내용이 적혀 있어요. 자, 32페이지 보시면은요. 이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강의 신청하는 사람은 학생이 아니라 학부모라는 얘기죠. 학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끔 해줘야 되는 얘기지. 예. 그래 학생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학부모하고 얘기를 하면 돼요. 학원들은. 너 왜 어제 안 왔니? 이 얘기할 필요 없어요. 집에서 전화 걸면 답이 나와요. 어머니, 애가 어제 안 나왔어요. 애한테 전화가 받아도 전화가 안 됐습니다. 어머니께서 확인해 주시고 학원을 연락해 주세요. 애가 그 다음날 다리를 절면서 오죠? 두들겨 맞은 거죠, 엄마한테.
집에다 전화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학부모, 학생들 관리는 집에다 전화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개 중에는 학원에 맡겨놨더니 왜 나한테 전화해요? 이런 집도 있겠지. 그런 집도 따로 컨설팅을 해야 돼. 잘 관리해야 돼. 떡볶이도 먹이고 저녁도 먹이고 해줘야 돼. 그리고 중간중간마다 집에다 전화 걸어서 얘가 요즘 많이 힘들어해서 떡볶이도 먹이고 밥도 먹였다 그러면 다 결산해줘요. 또 그런 집은. 그런 집은 또 그렇게 관리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집은 또 집에다 관리해야 되고, 아니 맨투맨으로 직접 학생들하고 얘기하는 그런 학원도 있고. 이제 그런 거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상담 선생님이 계시겠지. 담당 선생님하고 얘기를 해도 되지만 상담 선생님이 따로 계시겠지. 실장님이, 유명한 실장님이 계시는 거지. 자, 꽃집을 한다 그러면 꽃집의 대상이 누굴까? 꽃집을 운영한다. 그럼 꽃집 블로그를 운영해야 되잖아. 그럼 뭐 누가 대상이 누구일까요? 여자? 남자? 20대? 30대? 저것도 있잖아. 조화 보내는 경우도 있잖아. 조화. 39,000원 이런 거 있잖아. 요즘 광고 많이 나오대요. 배철수의 39,000 뭐 꽃배달 서비스 어쩌고 저쩌고. 진짜 생꽃은 하나도 없던데? 모양만 있더라고. 모양만. 꽃 모양만 그렸고 글자만 써 있더라고. 저번에 어느 행사장에 가서 봤더니 실제 꽃이 꽂혀 있는 줄 알았더니 꽃이 2개, 3개밖에 없더라고. 다 가짜에 그려놓은 거야. 그 글자만 써놨어. 어쩌고 저쩌고. 그게 39,000원이라고? 너무 비싼 것 같아. 예전에 야자수 이파리 같은 것도 다 생화로 꽂았는데 지금은 다 플라스틱이잖아. 그렇잖아요. 그런 거. 꽃을 선물하는 남자. 그렇지. 신부 친구들과 부모님. 그 다음에 예시장 담당자. 그렇지. 예시장 담당자는 거래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시장 앞에도 꽃집이 있잖아요. 호텔 안에도 꽃집이 있더라고. 비싸서 그렇지. 근데 비싼 만큼 예쁘게 잘 해주는데 몰라. 너무 비싸서 못 해봤었어요. 근데 이제 보면은 꽃집을 저도 이제 간혹 꽃을 사가긴 사가는데 1년에 몇 번 사가요. 와이프 뭐 생일이고 애들 생일일 때 꽃을 사가는데, 뭐 저는 어떤 꽃을 좋아하는지 모르니까 꽃집 주인이 그러지. 사모님 좋아하실 거는 이런 게 좋을 겁니다 라고 하고, 자녀분들은 이런 꽃을 좋아할 겁니다. 뭐 따님 아드님은 뭐 이렇게 써가면서 그런 표현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추천한 대로 사가지. 요건 바가지로 먹어요. 왜 이딴 꽃을 사왔냐고. 나 이거 좋아하는지 안 차고 뭐 다 얘기를 합니다. 애들이 그래요. 아빠 나 꽃 안 좋아해. 아빠 나는 현금으로 줘. 현찰로. 우리 막둥이 또 그런 얘기를 해요. 딸내미는 꽃을 좋아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생산성이 없다는 거야. 저랑 똑같은 짓을 해요. 꽃보다는 먹는 게 좋고 현금이 좋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또 분위기 따라서 꽃을 선물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거죠. 그러면 꽃집을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그 대상이 주로 누구냐라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고요. 책에도 써 있어요. 그렇게. 자, 34페이지에 써 있습니다. 나는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성형외과 의사, 병원 관계자야. 그러면 대상이 누구다? 60대, 70대 어르신보다는 10대부터 그런 연령층. 남성보다는 여성분들이 많겠죠. 성형외과라면. 그렇죠. 예. 정형외과 같으면 어르신들이 많이 오겠지. 다쳐갖고 뭐 이렇게 됐다는 경우. 예. 그 다음에 35쪽에 보면 어떤 거를 담을 거냐. 주제를 뭐로 담을 거냐. 예를 들어 성형외과 가보면 나오잖아요. 시술 전, 시술 후. 그리고 시술하고 나서 일주일 됐을 때, 뭐 보름 됐을 때, 한 달 됐을 때, 2달 됐을 때 완벽하게 얼굴이 바뀌는 모습이 쫙 보이거든. 두 눈은 가리죠. 검은 거로. 근데 뭐 코 수술, 눈 수술한 거 보면은 뭐 처음에는 쌍꺼풀 수술했는데 붓기가 안 빠져서 불편하다. 뭐 그다음에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고 한 달이 됐더니 뭐 너무너무 예쁘게 나왔다. 그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중에 잘 나온 사람을 사진 찍지 또. 그리고 나 이 사진 써도 돼? 써도 돼? 그러면 네 그러지 뭐. 그럼 여기저기서 퍼다 나르죠. 전국에 얼굴이 팔리는 거야. 그래서 그것도 뭐 비용을 받고 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죠. 왜냐면 초상권이니까. 그것도 주의할 점들이 많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36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이분 이렇게 써 있어. 페스티벌, 락 페스티벌, 캠핑, 펜션, 여행, 싱글 라이프, 레저, 펜션 여행, 주말 여행, 스키.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놀고 먹고 하는 사람이네? 그렇잖아요. 싱글 라이프니까 그치 뭐 걸거적거리는 주변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근데 이 사람이 뭔가를 잘하는 걸 봤더니 여기 있어. 잡지 디자인, 편집 디자인, 웹 디자인 뭐 이런 거.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하는 일을 블로그에다 올려야 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잖아. 좋아하는 거. 여러분들 좋아하는 걸 직업으로 삼아야 돼요? 잘하는 걸 직업 삼아야 돼요? 그렇죠. 둘 다 하면 좋겠지. 어떤 사람은 여행 놀러 다니는 게 좋은데 그게 직업인 사람도 있잖아요. 놀러 다니면서 여기가 어떻다 저떻다 이거를 기록을 해서 회사에서 보고하는 게 자기 직업인 사람도 있어요. 또 자유직업 중에는 여행 블로거도 있어요. 근데 잘하는 거를 직업으로 삼고 좋아하는 거를 취미로 삼는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잘하는 게 직업이어야지. 못하는 걸 직업으로 삼으면 못하잖아. 그러니까 저는 컴퓨터를 좋아하고 잘하니까 제가 직업으로 삼은 거고 또 좋아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좋아하는 거. 그래서 그걸 취미로 삼고 그렇게 하는 거죠. 두 가지를 다 잡으면 좋지. 근데 이 사람은 좋아하는 게 뭐래요, 여기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여행, 스키, 펜션, 레저, 여행, 펜션, 캠핑 뭐 이런 거잖아. 노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자기 좋아하는 거 어쩌다 갈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를 이제 찍어서 올리는 거죠. 여러분이 잘하는 걸 잘 선택하셔야 돼요. 직업으로 삼고 계시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이거를 블로그에다 올리셔야 돼. 그게 세상에 나가면 안 되는 이야기도 있겠죠. 국정원 직원 이런 거는 막 알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좀 군에 있을 때 보안 업무를 했거든요. 그걸 떠들어 제끼면 큰일 나는 거야. 그렇죠. 국가안보태세 이런 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입 다물고 살았어. 컴퓨터만 그냥 생활한 거지. 그 법적인 기간이 지나니까 간혹 한마디 떠들죠. 떠들었더니 옛날 얘기라고 의미가 없는 거지. 정보는 하나도 안 되는 거야. 그게 이런 거죠. 임금님기는 당나귀 기호 이런 거. 이거 국가 비밀, 국가 원수 비밀이잖아. 이거 함부로 떠들면 큰일 나. 대비로 돼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런 거를 잘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교묘하게. 그럼 사람들은 거기에 흥분을 합니다. 좋아해요. 정치권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야지. 어쩌고 저쩌고. 가짜뉴스죠. 가짜뉴스 이런 거. 근데 또 권력이 있으면 또 이렇게 더 그런 얘기를 잘하는 사람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간에 사람들은 또 그런 얘기에 현혹돼. 누가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저쪽에 하면 뭐가 돼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거로 돼버린 거지. 여러분이 잘하시는 거,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거. 두 가지를 잘 잡아서 여러분이 블로그로 운영을 하시는 거죠. 근데 블로그에는 운영하는 분야가 있어요. 분야에 맞춰서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잠깐만요. 제가 여기 몇 가지를 좀 보여드릴 건데 어디까지 보실 거냐면요. 47쪽까지 오늘 보시는 거예요. 47쪽까지. 예. 47쪽을 먼저 보세요. 47쪽. 경쟁사 블로그 분석하기라는 말이 나와요. 나는 손뜨개를 좋아한단 말이야. 손뜨개를 잘해. 예전에 어떤 그런 실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손뜨개를 좋아하셨는지 잘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잘하셨을 거야. 태교의 일환으로 뱃속에 아기가 있으니까 이제 이 손뜨개를 하면서 중간중간 과정을 다 찍어서 블로그에다 올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너무 좋다고. 누구 옷이에요? 그러니까 애기 옷이라고. 저거 살 수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 애기 옷이에요. 라고 이렇게. 그 뭐 너무 사고 싶어 하는 거지. 그래서 꾸준히 태교 일환을 올렸어요. 애기를 낳고 나서 이제 육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계속 올렸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옷을 팔아라. 우리한테 좀 가르쳐 달라. 공방을 운영하실 수는 없느냐. 그러니까는 공방을 운영하기 시작한 거야. 와서 배우세요.
그래서 만든 작품하고 공부한 거 이런 걸 하면서 매달 500만 원 수익을 발생하는 거예요. 돈을 벌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그게 돈벌이가 될 줄은 몰랐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육아일기를 그렇게 잘 쓰셨어. 육아일기를 쓰니까 남양분유 이런 업체에서 광고를 이제 달기 시작한 거예요. 매달 200만 원, 300만 원씩 광고비를 줄 테니까는 우리 제품 광고를 해달라 이거죠. 거기 오면 뭐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분유회사 이런 데서. 그렇게 돈이 될 줄 몰랐는데 육아일기를 쓰면서 수익이 발생한 거예요. 처음부터 돈을 벌어야지 그러면 어렵지. 여기 손뜨개 어떤 사람이 지원인의 손뜨개라고 있는데 다른 데를 한번 가보세요. 효 이야기를 어디 쓰는 데가 있는지 보셔야 된다고. 그럼 그 사람 어떻게 이해를 풀어 나가는지. 그 다음에 손뜨개 하는 사람들은 남은 어떻게 손뜨개를 사진 찍어서 올리는지 컨셉을 보셔야 된다고. 그래서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은 블로그 개설이 언제 했는데 몇 년 동안 블로그를 했는데 게시글이 몇 개나 되는데 방문자가 몇 명이 되는지 이 사람은 어떤 카테고리를 가지고 글을 쓰는지 주기적으로 글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분석을 해야죠. 이 사람부터 잘해야 내가 올라갈 거 아니야. 이 사람부터 못하면 안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거. 저처럼 강의 올리는 사람 우리나라에 네이버 블로그 중에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뭐 독보적인 인물은 아니더라도 그냥 올리고 보는 겁니다. 보시고 말면 많은 거고. 저는 제 홈페이지에 있고 여러분들이 주 고객이니까 딴 사람이 아니라 외부에다 제가 이 컨텐츠를 외부에다 홍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보시라고 이걸 어디다 제공을 해드려야 되는데 제공할 방법이 없어요. 솔직히. 왜냐면 동영상 용량이 크거든요. 블로그에는 글이 안 올라가요. 조금밖에 안 올라갑니다. 용량이. 제 홈페이지도 동영상이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아주 조금밖에 안 올라가요. 100메가짜리 영상을 올리면 하루에 30명밖에 못 봐요. 그럼 200메가짜리 올리면 15명밖에 못 봐요. 근데 제가 만든 영상은 3기가 4기가씩 돼요. 하루에 한 명밖에 못 봐요. 그 다음날 내가 볼 수 있어요. 왜냐면 홈페이지 운영하는 때 트래픽이라는 게 있어요. 트래픽. 데이터 양이라는 게 있어서 그 양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제가 돈을 더 내야 되는데 그거는 불가능한 것 같고. 그러던 차에 유튜브에다 올리면 되겠다. 유튜브에다 영상 올리고 제 홈페이지에 링크를 걸은 거죠. 와서 보시라고. 그러니까 돈은 한 푼도 안 내고 무제한으로 보실 수가 있는 거지. 그랬더니 여러분들도 보시고 덕분에 유튜브에 고객들, 딴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봐서 제 영상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도 구독자가 생기고 수익이 발생하는 거야. 한 20개월 전서부터는 돈을 벌어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매달 한 500달러씩 다 와요. 구글에서. 50만 원씩 돈 받는다고. 그러면 그 달에 제 차비 용돈은 다 쓰고도 남죠. 집에다 손 안 벌려도 되는 거지. 좋은 거예요. 그렇게. 우연찮은 게 그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그걸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었는데 그게 되더라는 거지. 여러분 블로그를 가보시면 요거는 좀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블로그를 한번 가보면은요, 여기 블로그 홈이라는 사이트로 들어오시면 네이버 블로그가 있잖아요. 그렇죠? 블로그로 오시면 이달의 블로그라는 게 있고요. 이달의 블로그. 요거는 파워블로그는 제도가 사라졌어요. 2014년도까지 파워블로그 제도가 있었는데 파워블로그들이 안 좋은 미운 짓을 해가지고 없앴어요. 그 제도를. 파워블로거들이 블로거를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한테 메달을 하나씩 부여해 주는데 이 사람들이 어느 식당에 가서 이 음식 맛있네 홍보해 드릴까? 누구시길래? 제가 뭐 네이버 파워블로거인데 제가 홍보 좀 해드리면 잘 될 것 같은데 그러세요? 그럼 해주세요. 한 500만 원씩 주실래요? 그렇게는 힘들어요. 안 돼요. 제가 50만 원 드릴 수 에이 누구를 뭐로 알고. 그리고 나서는 악담을 들어놓는 거지 블로그에다. 그럼 그 가게는 2달 만에 문 닫아요. 파워블로그가 그만큼 입김이 센 거예요. 서소남 씨도 여행 파워블로그, 사진 파워블로그 출신입니다. 서소남 씨 저 기타 노래 차시는 거꾸리와 장다리. 그분도 사진 많이 찍으세요. 그 사람은 미운 행동을 안 하겠지만 몇몇 사람들이 그렇게 안 좋은 행동을 하기 때문에
파워블로그 제도를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뭐라 했냐면 이달의 블로그. 그날 그달. 이 책은 2019년 4월 이달의 블로그까지 보인 거죠. 새로 나온 책이라서 그런 거고요. 예. 그럼 여기는 보세요. 이 사람은 뭐 게임에 관련된 이달의 블로그고, 문학, 책 이런 거에 대한 이달의 블로그고, 비즈니스, 경제 이거에 관련된 이달의 블로그고, 또 다음 달에 7월 달에는 또 뭔가 올라오겠죠. 이번에 주제가 3가지만 올라왔어요. 5월 달은 어떻게 되나 볼까? 5월 달의 주제는 자동차, 애완, 반려동물, 국내 여행 이렇게 돼 있어요. 장르별로 다 이달의 블로그를 시상하지는 않습니다. 공식 블로그는 뭐예요? 공식 블로그는 저도 제 사업체가 있으니까 공식 블로그 신청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공식 블로그라고 타이틀이 매겨져요. 저도 신청해야 되겠네요. 여기 보면 뭐 이렇게 오곤농원 뭐 이런 우리 중부여성발전센터 공식 블로그 뭐 이런 거 있겠죠. 그렇죠? 그건 어디 가면 있을래나? 우리 중부센터 가시면 어디에 있을까나? 센터 소개 오시는 길 인삼발 블로그 없나? 우리 중부여성발전센터 블로그가 없나요? 있어요? 어디? 여기 있나? 여기? 이건 아니죠. 이건 센터들이죠. 그렇죠? 예. 제 여기는 있을 것 같은데 제 모바일 홈페이지라고 있거든요. 요 모바일 홈페이지가 아니라 여기 있다. 여기 모바일 홈페이지. 여기 우리 중부여성 클릭하면은 센터 소개에 블로그 여기 있다. 페이스북도 있고 링크를 다 제가 걸어놨어요. 이게 중부여성발전센터 공식 블로그라고 돼 있죠? 여기 체크돼 있잖아. 공식 블로그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럼 저도 여기다가 공식 블로그를 달아야 되겠네. 신청해야지. 사업체 등록증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가능하니까. 어디다가 신청해요? 응? 사업자 등록 있는 사람 어디다가 신청해요? 여기 가면 블로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공식 블로그라는 데 있잖아요. 여기 신청하는 데가 있지. 여기 신청 대상 기준 공공기관 교육기관 개인은 아니지? 뭐라고 해야 되나? 개인이어야 되나?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블로그는 안 된대. 개인은 안 되겠네. 다시 그러면 기업? 개인 기업. 여기 보니까 어느 기업의 벤처기업 등록된 법인 이건 아니고. 이거 어려운데? 어이씨. 뭐 어려워? 쉬운 게 아니었나 보네. 신청하기 다시 눌러서 여기 뭐 서류 같은 게 어디 있을 텐데 뭐 쓰면 되겠죠. 그렇죠? 공익단체, 교육기관. 저는 기관이라고 해야 되나? 교육기관. 전 디지털 서당이라는 사업체를 갖고 있는데 그걸 기관이라고 해야 되나? 기업? 기관? 기관 단체 대표 블로그? 이거로 들어가야 되나? 기관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라고 하잖아요. 최근 1년 내 전체 공개로 작성된 포스트 글이 한 건 이상. 별명이 공식 명칭을 갖고 있는 거. 그럼 전 디지털 서당으로 바꿔야 돼. 이정민 원장 가면 안 되겠네? 디지털 서당으로 가야 되겠네? 제 사업체 이름이 디지털 서당이에요. 다른 이름을 사용하고 있대. 변경해야 된대. 변경하고 나서 다시 하래. 그러면 별명이 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쓰는 게 있네. 그렇죠? 이렇게. 아닌데? 대학교도 아니고 초중고도 아니고 아닌데? 땡. 그럼 여기 못해.
어렵다. 어렵다. 그러니까 여기를 보시면 돼요. 여기 대상 기준을 쳐다보시면 여기 뭐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가 뭐고 얘가 뭐고 이런 걸 봐야지. 여기 맞는 거를 선택을 해야지. 기업으로 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이제 사업자 등록증 갖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해서 뭐 등록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공식 블로그라고 돼 있으면 아무래도 공식 블로그는 여기 이렇게 체크가 돼 있으니까 어디 갔어? 여기 공식 블로그라고 체크돼 있잖아요. 그렇죠? 신뢰성이 있지. 좋지. 예. 이렇게 해야죠. 연천군이네. 사업자 정보를 또 집어넣어야죠. 그렇죠? 사업자 정보. 그럼 전 사업자 정보가 있었나요? 전 사업자 정보를 안 넣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구나. 여기다 써놨구나. 예. 사업자 정보가 있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저는 통신 판매는 안 하기 때문에 통신 판매 번호는 없는데 사업자는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여기서 물건을 파실 분들은 이거 반드시 기록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게 또 룰이야. 법이니까. 이달의 블로그, 공식 블로그, 뭐 파워블로그는 제도가 빠졌다고 하지만은 이달의 블로그라든지 이런 것들, 많은 사람들이 파워블로그 출신으로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이제 정리를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오실 때까지 정하실 게 있어요. 숙제 하면 되게 싫어하실 텐데 집에서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지. 예. 블로그에 들어갈 내용을 뭐로 잡으실 거냐 이거지. 컨셉 잡아야지. 컨셉. 이걸 우리는 틀렸다. 콘셉트라 그래요. 외래 표기법으로 콘셉트라고 해요. 컨셉이 아니라 콘셉트라고 표기를 합니다. 예. 컨셉을 설정을 하셔야 되고요. 블로그 이제 블로그 성격도 찾아야지. 어떤 성격으로 갈 건지. 애들이 와서 뭐 남녀노소 뭐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볼 내용인지 그런 블로그는 없어요. 애 어른 할 것 없이 다 볼 수 있는 블로그는 없습니다. 이 연령대를 타겟을 정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신부 결혼할 이제 신랑 신부를 위한 블로그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장수 사진이라든지 뭐 이런 거 영정 사진이라고 했지만 장수 사진 그 다음에 수의 이런 거 그런 것만 또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애들 뭐 이제 입학하는 거 상급학교 입학하는 거 뭐. 그래서 저쪽에 그 강남에 뭐 유명한 무슨 뭐 이런 컨설팅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학 진학 이런 거를 쪽집게 뭐 이런 거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블로그에다 글을 써놓으면 막 사람들이 막 줄 서서 기다리고 있죠. 그런 거라든지. 복잡해요. 카테고리도 설정하세요. 카테고리. 블로그에 들어갈 내용인데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카테고리가 되겠죠. 카테고리. 아까 여행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여행 블로그라면 당연히 여행 이야기가 들어가야 되겠죠. 여행 이야기가 들어가야 되고 또 맛집 이야기가 들어가야 되고 또 사진 명소 이런 게 들어가야 되겠죠. 여행하면 먹고 자고 노는 거 아닙니까? 먹고 자고 노는 거잖아요. 그 여행 가서 뭔가 득이 됐다는 얘기는 알아서 하시겠지만 여행 이야기라면 여행에 관한 이야기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여행을 가다 보면 종일 해먹는 건 아니니까 그러다 보면 또 뭐가 캠핑도 필요하겠죠. 캠핑장 같은 것도 필요하겠고 맛집도 나와야 되겠고 또 사진 명소도 나와 있고 사진 촬영에 관련된 얘기도 나와야 되겠지. 여행 가다 보니까 어디 명소가 있어. 사진 찍는 명소. 그러면 사진 명소에서는 어떻게 찍어야 사진이 잘 나오는지 막 찍었을 때 사진하고 잘 찍었을 때 사진하고 비교해서 설명을 해줘야지. 여기서 찍었더니 사진이 잘 나왔네 이게 아니라 사진 찍는 뭔가 팁을 줘야지. 팁. 그래야 거기 블로그에 가서 배울 게 많은 거잖아. 멋있는 사진만 올려놓으면 재수없다고 생각한다니까.
그 사람이 나를 가르쳐줘야 내가 고마운 거야. 이 사람이 하는 대로 찍었더니 사진이 잘 나와. 그러면 그 사람 땡큐 할 거 아닙니까? 지야 좋은 데 가서 찍었으니까 잘 나왔다고 하겠지. 어디 가든지 이렇게 찍으면 잘 나와요 라고 해줘야지. 그 설명을 해줘야지. 여행 블로거는 이야기가 들어가요. 근데 아까 그랬잖아요. 여행을 갈 때 예를 들어서 시간, 장소, 비용 이런 것도 들어가야지. 저기 뭐 7성급 호텔에 가서 뭐 한 달을 묵다 왔는데 2천만 원 나갔다. 이런 거는 욕 먹으니까 쓰지 말고 그럴 때는 여행 갔던 이야기만 써도 되겠지. 뭐 우연찮은 기회에 초청을 받아서 다녀왔어요 라든지 부러워는 하겠지. 근데 거기 가서 내가 얼마를 썼네 이러면 또 싫어하겠지만 우리나라 여행 가려면 예를 들어서 비행기 타고 뭐 기차 타고 버스 타고 렌트카 빌리는데 얼마 이런 정도는 알려줘야지. 그런 비용. 그래야 좋아하겠지. 맛집도 장르가 있죠. 그렇죠. 장르가 있겠지. 예를 들어서 뭐 중국식인지 중식인지 일식인지 한식인지 아니면 뭐 태국식 동남아식이라든지 양식이라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 그런 얘기도 해야지. 여러 가지 할 게 많은 거예요. 여행하는 사람들은 이게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 그 다음에 여행을 전문적으로 더 하시게 되면 이제 여행 얘기만 하겠지. 여행 얘기만 하겠지. 예. 그 여행 얘기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 뭐 사진 명소도 얘기하고 사진 촬영 기법도 얘기를 하겠지. 그 여행 이야기 안에서. 근데 어딘 여행을 갔다 왔는데 여행 이야기를 쓸만한 게 참 뭐해. 부족한 것 같아. 그러면 거기 갔던 사진 명소나 사진 촬영 기법만 얘기해도 되겠죠. 여행을 많이 다니시는 분 국내 여행, 해외여행 나누고 해외여행도 대륙별로 나누고 국내 여행도 시도별로 나누고 강원, 충청, 경기, 전라, 제주 이렇게 나눠서 여행 이야기 쓰시는 분 많아요. 아니면 섬여행, 바다여행 뭐 이런 거 계곡여행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러려면 뭐가 들어가야 되죠? 제목이 잘 들어가야지. 제목. 저기 박막내 할머니 들어보셨죠? 유튜브 스타. 코리아 그랜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코리아라는 말을 썼어요. 코리아라는 말을. 대표적인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저는 이정민 훈장의 디지털 서당이라고 썼잖아요. 제 이름을 썼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이름을 써야 되겠죠. 그렇죠. 뭐 홍길동의 무슨 이야기 이렇게 써도 되고 여러분이 사업체를 운영하신다 그러면 그 사업체 이름을 쓰셔야 돼요. 같이.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블로그 명을 짓는 거는 닉네임 플러스 블로그 주제. 저는 이정민 원장의 디지털 서당 딱 컨셉이 맞춰져 들어갔잖아요. 그렇게 들어갔지. 회사명 플러스 브랜드명.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갤럭시 이야기. 그럼 갤럭시만 얘기하는 거야. 스마트폰만. 거기에는 그 블로그에는 스마트폰 얘기만 하는 거지 냉장고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냉장고 이야기는 다른 블로그를 운영해야지.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은 따로따로 얘기를 해야 돼. 그 블로그는 전문성을 끼고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블로그 안에다가 냉장고도 얘기하고 세탁기도 얘기하고 싶지만 그러면 떨어지거든 전문성이. 그러니까 핸드폰만 얘기하는 거죠. 스마트폰. 그럼 요즘은 5G가 대세니까 5G에 관한 이야기를 쫙 하고 하겠죠. 알아서. 미스터 피자. 피자 얘기만 하는 거야. 다른 얘기 전혀 안 해요. 피자만 얘기하는 거야. 신상품이 나오면 신상품에 대한 홍보하고 마케팅을 홍보하고 이렇게. 예.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해 주시면 돼요.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그 47쪽까지 여러분들이 좀 쭉 정리하셔가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사실 오늘 이제 블로그를 들어가서 뭔가를 써보셔야 되는데 블로그는 다음 주부터 바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했던 거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블로그를 운영하실지 기획을 해서 정리해서 가져오세요. 보고서로 제출하는 건 아니지만은 숙제라고 제가 정해놨지만 그 숙제는 여러분이 스스로 하시는 게 숙제지 저한테 뭐 검사받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보시면 분명히 늘어요. 체계적으로. 아시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수업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